안녕하십니까. 남철호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술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술 이야기인데 소제목은 우리는 왜 언제 술을 마시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급하게 제목을 제가 드렸습니다만은 이 술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와 여기에서 한국의 그 술 이야기는 조금 빠졌습니다만 언급은 할 겁니다. 이 술과 우리 인류는 꽤 오랫동안 같이 했고 우리 인간들의 삶의 방식을 안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술과 역사 내지는 역사와 술 그 반대도 마찬가지인데 술의 문화사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 그림은 여러 그림이 있는데 디오니소스지요. 디오니소스인데 보시면 알겠지만은 포도잎을 넝쿨을 머리에 이렇게 감싸고 있는데 와인의 술이면서 포도주의 신입니다. 그런데 뒤에 가서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제가 시간을 보고 양을 조절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디오니소스 신은 여러분들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신인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서양인들에게 있어서 이 디오니소스는 타자예요. 그 외부에서 들어온 타자인데 이 타자를 자아로 바꾸는 그런 과정에서 디오니소스 축제가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축제라는 것은 아주 황홀경에 빠져야 되고 즐거워야 되고 그런데 그 매개체가 술이었습니다. 조금 뒤에 한번 말씀을 드리죠. 여러 그림 중에서 조금 좀 점잖은 그림이에요. 보통 보면은 아주 나체에 포도 넝쿨로 가려진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게 디오니소스입니다. 자, 먼저 앞에는 조금 우리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버전을 2개로 만들었는데 그 중에 몇 장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 음식과 그 다음에 제가 오늘 말씀드려야 될 술, 기호품의 문화사 내지는 이걸 먹고 마시는 것의 의미, 소제목이 왜 언제 우리가 술을 먹는가 이건데 미리 말씀을 드리고 그것과 관련된 역사들을 조금씩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자, 이게 미리 열어놓으면요 이래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점심시간 지났는데 뭘 하고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컨대 밥하고 그 국이 또 어떤 건지도 모르겠어요. 한국인들은. 그 다음에 김치를 먹었다. 그러면은 이것은 말 그대로 한국의 식탁이기는 하지만은 세계의 음식을 먹는 것이거든요. 이게 알게 모르게 이 음식들은 동서양이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이 음식을 먹는다는 것과 이 술을 포함한 기호품 이것을 먹고 마시는 것은 담배도 포함됩니다만은 이 과거 혹은 고대와 현대의 만남을 얘기합니다. 이 안에 많은 것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맨 밑에 보시면은 인간은 술과 함께 해온 역사를 만들어내는데 현재 우리는 지금 시간관념상 보면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현재에 산다고 하는데 사실은 현재의 개념은 존재는 하지만은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1000분의 1씩 아니면 10,000분의 1초씩 없어지는 거죠. 다가오지 않는 건 미래고 지나가면 과거인데 거의 칼날 같은 존재의 현재 위에 사는데 과거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뭘 그렇게 경험했기 때문에 뭔가 모르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데 좀 어둡고 이런 거는 가리려고 하죠. 하지만 미래는 뭔가 모르게 장밋빛처럼 펼쳐져 있기는 하지만은 안 가봤기 때문에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그 불안한 길을 어떻게 갈 것인가. 이게 맨 밑에 나오는 옹고이 지신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과거의 어떤 경험치를 가지고 미래를 달려갈 때 그 과거의 경험치를 또 투망 형식으로 앞으로 나아가면서 던지게 되고 그 길을 보고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똑같이 가면 안 되잖아요. 시공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옹고이 지신이란 말이 딱 어울리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방식도 술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음식 중에는 어떤 것은 먹고 어떤 것은 피하고요. 또 어떤 것은 권력자가 먹고 또 어떤 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그러한 인식이 지금까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삶의 방식과 성심이라 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 여기 성심인데 이거는 이룰 성자의 마음심자잖아요. 이미 만들어진 마음이기 때문에 이게 편견이에요.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는다는 것과 기호품 이 안에는 각자 개개인의 그리고 민족과 국가의 편견이 내재되어 있는데 이것을 깨지 못하면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게 되고 그게 함몰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음식과 술에 담겨져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신은 인간을 창조했다고 하지만 인간은 술을 창조했다. 고 할 만큼 우리 술의 역사는 인간과 함께 오래 같이 되었다. 뭐 이렇게 됩니다. 뭐 여기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거를 다들은 제가 설명을 못 드리고 여기 앞에 보시면은 요게 그림이 작은 그림인데 요거는 감자와 관련되는 것이죠. 성심과 편견 그리고 지금까지 서양의 역사가 백인 위주로 쓰여져 왔는데 거기에 어두운 측면을 가려놓은 게 이 감자지요. 아일랜드의 감자기근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밑에는 여러분들 보시면 저게 커피콩이잖아요. 겉은 빨간데 안은 하얗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커피는 볶으면 까맣게 되는데 이 커피는 여러분들 부르주아들의 어떤 음료수였고 여기에 배제된 아이들, 여성들이 이제 아주 섭섭한 차를 먹게 되는데 이게 나중에 영국에 가서는 이게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홍차 문화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근데 여기에 이제 커피와 관련되는 많은 얘기들이 있죠. 그 다음에 중간에 위에 그림은 향신료인데 이 알갱이 한 개, 냉장고가 없었기 때문에 유럽인들은 고기를 먹어야 되겠고 단백질을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단백질을 섭취해야 되는 이유는 아미노산 때문인데 아미노산이 24가지인가 이쯤 되죠. 그런데 제가 지금 확인을 안 해봤는데 10가지인지 14가지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외부에서 섭취를 해야 돼요. 이거 필수 아미노산인데 그러려면 단백질을 섭취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고기는 잡는 순간 썩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럽인들이 이제 염장을 하게 되는데 냉동 처리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역한 냄새가 나게 되고 그러면서 아주 요리할 때도 그렇고요 먹을 때도 그런 냄새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없애기 위해서 향신료를 가지게 되고 이 향신료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인도나 인도네시아 이 지역 물론 중국에도 있었습니다만은 이걸 찾기 위해서 유럽인들이 바다로 나아가게 되면서 대항해 시대를 열게 됩니다. 아주 천지개벽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 다음에 중간에 밑에 여기에 코코아 열매잖아요. 밑에 까맣게 되는데 이거를 가지고 만드는 게 초콜릿이지요. 초콜릿은 액체로 된 그야말로 고단백인데 권력자만 먹었어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 음식을 먹는다는 의미에는 굉장히 기호품도 마찬가지인데요. 많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시대의 음료예요. 이 초콜릿 이 음료를 먹는 이 습관은 이제 프랑스 혁명 이후에는 없어지게 되고 초콜릿에서 배제되었던 사람들이 여성과 아이들인데 지금까지 21세기 현재까지도 다른 형태로 이게 음식의 강화 이론이에요. 연장 이론이면서 강화 이론인데 이것을 액체로 먹던 것을 보편화되면서 딱딱한 고체로 만들게 되는데 이게 선물용으로 아이들에게 이제 초콜릿으로 나눠지게 되죠. 여기에도 많은 우리 그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옆에는 이제 술인데 술과 관련되는 얘기들은 제가 앞으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술의 종류는 그러면 뭐가 있을까?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양조주, 이거는 실제로 곡물이나 과일로 만든 거예요. 발효했는 겁니다. 이스트, 우리로 치면 누룩, 이 효모를 가지고 발효시킨 게 양조주고요. 그 밑에 있는 증류주는 2번, 3번은 증류주, 리큐어 하거나 혹은 혼성주로 하는데 전 세계 술이 요 세 개예요. 그런데 2번, 3번은 증류하는 거예요. 증류하는데 2번은 그냥 증류만 한 것이고 3번은 이 증류했는 것끼리 모으는 거예요. 이 혼성주의 대표적인 게 칵테일인데 미국의 국민성을 그대로 보여주죠. 잡다한 인종들이 모여서 네이션, 국민을 형성했기 때문에 술도 그렇게 먹어요. 그래서 지금 술 문화, 바 문화 이런 것은 미국을 통해서 혼성주가 그야말로 전 세계로 선풍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렇게 세 개로 나누어집니다. 양조주, 증류주, 혼성주. 뭐 여러분들은 어떤 술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두 번째 나오는 증류주 이게 서민들의 술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나라에는 그리고 유럽에도 마찬가지인데 유럽은 좀 일찍인데 19세기 말 우리나라는 20세기에 돌아서 아주 고급주로 바뀌게 되고 이 증류주는 독주기 때문에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이게 무게로 팔았거든요.
돈으로 이게 그람으로 예를 들면 이게 병으로 팔지 않고요. 그 정도로 흘렀거든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단시간에 몇 잔을 먹고 취기를 느끼도록 이렇게 했는 게 이게 증류주인데 지금은 아주 고급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뭔가 모르게 바뀌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술의 종류는 요래요. 자, 이제 술의 기원인데 과연 술은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 뭐 이런 것들을 먼저 한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본 원숭이 술이죠. 이거는 잘못 오해를 하면은 실제로 원숭이 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원숭이로 담근 주예요. 이 술이 아니고요. 원숭이가 지가 뭘 먹기 위해서 과일을 지가 살고 있는 나무 위에 부엌한데 이런 데 저장을 해뒀는데 이게 스스로 발효가 되어서 쌉싸름한 맛을 내면서 나중에 더 발효되면은 달콤한 맛을 내죠. 그래서 많은 그 기원설이 있는데 원숭이 술이라는 이 기원설이 그나마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지금 논쟁을 하고 있는데 아니다 기다 뭐 이렇게 해서 지금 뭐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게 자연 발생설이죠. 이 과일주로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명백히 밝혀진 거는 지금 벌꿀술인데요. 미두주라 해요. 벌꿀을 발효시킨 거죠. 발효는 그냥 여러분들 이스트균에 의해서 부글부글 끓게 섞게 하는 거죠. 사실은 이거 왜 그래요? 꿀도 그렇고 곡물도 그렇고 냉장고가 없었기 때문에 보관하는 방식이었고 이게 술이 곡식의 일종이었습니다. 지금과 다르게. 그래서 이게 벌꿀술을 미드라 하는데요. 우리가 여기에서 나온 게 허니문인데 이게 신혼부부의 밀월 주로 한 달 아니면 2개월을 얘기하는데 아니면 몇 년 갈 수도 있죠. 이게 부부 사이가 좋으면은. 그런데 원래는 이게 벌꿀술 미드에서 허니문이 나오는데 이 기원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중세 게르만인들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 밝혀진 문헌상 밝혀진 기원은. 그래서 이 친구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한 달 동안 부인이 집에서 안 나와요. 부인이 집에서 안 나오고 매일 뭘 하는가 하면은 꿀을 만들어요. 꿀을 만들어서 남편한테 대접을 하고 그리고 밤에 합방을 해서 건강한 아이를 태어나게 하는 이게 허니문이에요. 그 밀월인데 이게 의의가 뭐 전성됐다고나 할까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신혼부부의 아주 달콤한 기간을 허니문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도 미드주, 벌꿀주에서 나왔습니다. 그 다음 옆에 그림 세 번째 거기에 보면은 뭐 샤머니즘, 샤만을 가져왔는데 샤만은 칸이잖아요. 징기스칸 할 때 왕인데 징기스칸은 왕중왕이란 뜻이죠. 칸인데 이게 우주가 여러분들 이게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다가 특히 동북아시아 쪽에 이게 샤머니즘은 하나의 종교로 원시 종교로 정착되게 되는데 우주는 천지인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천과 지가 있고 천문지리라 하잖아요. 뭐 이게 유교가 되면 이게 아주 아카데믹하게 접근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궁리라 하죠. 오묘한 이치를 일반인은 모르게 되고 쉽게 말씀드리면 아는 사람이 샤만인데 이거를 정보를 가지게 되고 과거에 정보를 가진 사람이 권력자거든요. 이들이 정치를 같이 했기 때문에 재정일치였어요. 그래서 이들이 정보를 일반인들에게 알려주는 대신에 권력을 가졌거든요. 이 사람이 샤머니즘이에요. 그런 점치는 사람인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인간의 언어를 말고 다른 언어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고대 그리스도 마찬가지인데 고대 그리스인들도 독주를 먹거나 아니면 지하에서 올라오는 가스를 마셨어요. 그래서 아주 혼미한 상태에서 알아듣지 못한 언어를 얘기해서 신의 언어를 얘기를 하죠. 이게 엑스타시거든요. 황홀경에 빠지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게 술이었거든요. 그래서 술은 이 취기는 아무나 접근할 수가 없었어요. 권력자들만이 술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4대 종교, 5대 종교에 보면은 술을 먹지 마라 하는데 그 주제자들은 제사 끝나고 나면 술을 먹었어요. 고기도 먹고 천막 안에서 저거들끼리 모여서 술과 고기는 권력자의 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제 베다, 고대 인도의 어떤 우리로 치면은 브라만들의 찬송가 집이죠. 여기에 보면은 술의 신을 소마를 하는데 소마는 SOMA로 쓰는데 이 소마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술의 신도 소마고요. 밑에 보시면은 이들이 마시는 술도 소마 주고요. 소마라 쓰고 그리고 제사를 지낼 때 그 제단도 소마였어요.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소마의 신이
힌두교는 불을 상징하는데 불을 숭배하는데 아그니 신이라 하죠. 이 인간과 가장 가까운 신이 두 신이 있었는데 불의 신과 술의 신이었어요. 그만큼 이 고대 인도에도 이 술은 오래되었다. 그 중에 권력자들이 먹는 이제 술을 소마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소마 제단에서 지나치게 많은 희생양을 하게 되고 소를 죽이게 되고 이렇게 해서 소위 말하는 살생을 이제 금하면서 새로운 사상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고타마 시타르타 이제 샤카족의 무니 석가모니 해서 부처가 되죠. 사상 혁신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도 술과 제단과 관련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래 전부터 고대 인도도 술을 먹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철학적인 것인데 술을 우리가 왜 먹고 언제 먹어야 되고 뭐 이런 것을 포함해서 술을 마신다는 의미가 뭘까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보기에는 글자가 많은 걸 싫어하실 건데 조금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하나의 의식입니다. 술을 먹는다는 거는 그런데 이 먹고 마시는 행위는 두 번째 줄 보시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완전히 그것을 지배하거나 그리고 거기에 온전히 맡겨야 그걸 먹고 마실 수 있거든요. 안 그러면 이게 의심하면 그걸 못 먹거든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어떤 처음 보는 음식을 먹어도 될까? 술도 마찬가지고요. 뭐 이런데 예컨대 뭐 얼마 전에도 우리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고생을 하는데요. 미국인이 한 명 왔는데 우리 한국의 전통주 감주라 하죠. 근데 감주 이게 검은색인데 이거를 딱 주니까 뭔지를 계속 묻는 거예요. 그 트레디셔널 드링크라고 얘기를 하고 달달하다고 설명을 해도 끓이는 거예요. 색깔 검다고. 특이했어요. 그럼 자기들은 더 이상한 걸 먹는데 이게 완전하게 이게 내가 내 자신을 맡기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걸 먹고 마시지 않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거부되면은 여기에 대항을 하게 되고 그리고 가능하면 먹으면서 그걸 지배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배의 행위는 소수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술도 마찬가지고요. 음식도 하나의 의식에서 이게 위계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세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은 음주, 술을 먹는다는 것은 음식의 고유한 생명 또는 음식의 영혼을 직접적으로 흡수한다고 믿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고대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중세 기독교에도 그런데 동물의 피, 식물의 액즙 뭐 이런 것들을 마시고 먹는 것은 각 이런 개체의 영혼으로 믿었고 이거를 먹고 마시는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주 이 주술적 관점에서 나중에 되면 기독교 세계로 넘어오면 피를 신성시하게 되는데 술이 양면적 성격을 갖고 있듯이 그 상징하는 피도 양면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주제는 술의 문화사가 되겠습니다만은 술이 양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전체 주제를 한 개로 이렇게 꿰맞춰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미개한 인간들은 이게 그렇잖아요. 그 2번 주술적 관점에 보시면은 모든 액체는 피를 상징하게 되고 기독교에서는 피는 영혼이었고 이걸 금기시했어요. 그런데 그 양면적인 성격은 이 피는 예수의 피를 상징하기 때문에 부활을 또 상징해요. 이게 와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와인은 함부로 아무나 먹지 못했고 이 와인은 귀족의 술이었습니다. 아무나 일반 평민들은 와인에 접근을 못했어요. 나중에 이 와인을 이제 증류하게 되면 브랜디가 되는데 이거는 독주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맨 밑에 보시면 술은 영혼을 잃어버릴 수 있다. 많이 먹으면. 그 대표적인 게 포도주의 위험성이었어요. 그래서 이 포도주를 많이 먹으면은 먹은 만큼 먹은 자의 영혼이 밖으로 빠져나온다. 이렇게 믿었거든요. 그런데 포도주는 고대부터 먹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중세 때가 딱 되면은 포도주는 예수의 피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중성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이것은 예수의 피와 살이니라 하면서 포도주를 먹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음주의식은 이러한 위협성을 있는데 술을 마신다는 것은 이러한 위협성을 없애려고 하는 것과 관계 있어요. 그래서 원래 술은 혼자 먹는 게 아니에요. 왜요? 이런 위협성을 안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해요. 공동체적으로 무리지어서 음주를 하고 이러한 위험성을 없애려고 그리고 실제로 어떤 음식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사람들의 아이덴티티 동일성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모여서 먹게 되고 그리고 건배를 합니다. 우리는 뭘 위하여 이렇게 얘기하는데 건배는 잘 아시다시피 고대도 그렇고 특히 중세 때는 저놈이 나를 죽일 것 같으니까 상대방이 주로 음식 아니면 술잔에 독을 탔는데 이거를
술잔을 부딪혀서 나의 술잔이 상대방의 술잔이 혹은 나의 술잔이 섞이게 했어요. 그래야 안전하다는 것을 얘기했거든요. 이 건배는 안전하게 이 안전한 술이니까 너 마음껏 먹어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네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은 공동체적으로 먹는 음주, 이것은 기묘한 양명성을 지니게 되는데, 그래서 술을 먹는다는 건 결속을 다지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그 반대적 측면도 있어요. 양면성에 통제를 하면서, 그리고 술을 먹으면서 뭔가 모르겠어 이 자신을 통제하는 것도 있지만 같이 먹는 사람끼리의 통제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된다는 의무, 그러면서 여기에 이겨야 된다는 경쟁의식, 이런 것들이 양면성을 동시에 술을 먹는다는 것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떠신지. 그런 것과 관계없이 무턱대고 그냥 막 먹고 이러는 게 음주에 나오는데 그거 도취잖아요. 그런데 도취에만 그치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술에는 양면성이, 이중성이 있기 때문에 도취도 포함되고 형제에도 포함되면서 동시에 경쟁의 상태가 오묘하게 얽혀져 있는 것이 음주예요. 그래서 술을 마신다는 의미는 이러한 것들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글자가 너무 많아서 여러분들 진리할지 모르겠습니다. 좀 더 한두 장만 더 얘기를 하죠. 자, 술을 마신다는 의미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공동체를 형성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어디에서든 보면은 이제 플라톤은 한번 얘기를 했는데 혼자 먹는 술에 대해서 대부분 술을 같이 먹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오래된 음주 의식이 음주자들의 결합을 구체적으로 증명하는 것인데, 그런 방식이 이제 환영 술자리, 건강기원술, 건배, 우애의 술, 여기 우애의 술은 여러 단체별로 다 다릅니다. 그 다음에 순배, 돌아가면서 술을 먹는데 거기 빠지면 뭔가 모르게 공동체에서 결여된 것 같죠. 유대를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술을 먹게 되고 술을 먹는다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술 마시는 공공장소가 이제 술집인데, 술집은 술을 마시려고 갔기 때문에 이런 유대와 공포심을 없애려고 갔기 때문에 오픈된 마인드로 가야 돼요. 그래서 술집에서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고대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술집에 가면 뭔가 모르게 남한테 이기려고 하고 뭔가 모르게 옆자리와 싸우려고 하는데 그 태도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술집에 딱 가면은 완전히 무장해제를 하고 오픈된 마인드에서 어느 자리 사람과 얘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술을 마실 수 있고 술집에 갈 자격이 있다. 이거는 고대 함무라비 법전에도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뭐 이 정도로 하죠. 너무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 안 좋으니까 글자로 된 거를. 그런데 술 마신다는 의미 안에서 이제 와인이 피가 금기시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철분이 모자라면 중세 때도 그렇고 고대 때도 피를 먹어야 되는데 이것을 삶아서 먹었죠. 검은색으로 바꾸어서 먹죠. 그런데 중세가 되면 검은색은 사탄의 색이기 때문에 또 이걸 삶아서 먹는 걸 금기를 해요. 아주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와인의 상징성은 피와 소생인데, 그래서 이중성을 가지잖아요. 밑에 뭐 영화에 나오는 예수의 장면이고, 그 다음에 이 피는 예수의 대속을 얘기해요. 그죠? 그 다음에 그 마지막에는 이제 포도주를 담궈서 먹는 거죠. 이 피는 소생을 상징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유럽 여행을 가시면 주로 뭘 보십니까? 뭐 신전 아니면은 큰 그 꼬딕 양식의 어떤 그 교회 건물, 그 다음에 궁궐이거든요. 거기 박물관이나 이게 바뀌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창문에 이래 보면 스테인 글라스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화려하게 붉은색의 장미 모양이 있죠. 이게 피를 상징하면서 순교를 상징해요. 그래서 이 피는 이중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게 붉은색의 그 술, 이게 와인이기 때문에 아무나 못 마셨어요. 아시겠죠? 고급주였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 플라톤인데, 옆에 그림 저기 누굽니까? 그 라파엘 대천사는 9등급인데 대천사 3개가 있잖아요. 우리 여러분이 알고 있는 천사 엔젤은 핫바리 천사입니다. 좀 속된 말로. 저기 그림에 나오는데 라파엘 혹은 라파엘로가 그린 아테네 학당이잖아요. 이렇게 손가락을 위로 표현하고 있는, 관념론을 표현하고 있는 사람 옆에 나온 플라톤이고요. 그 옆에 제자인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손바닥을 이렇게 지면으로 향하고 있죠. 이 사람이 플라톤인데 관념론의 대부주요. 뭐라 그랬어요? 와인을 마셔라. 그것도 40세가 넘으면. 왜 40세가 넘으면 술을 먹으라고 했나요? 인생에 지쳤고 이제 피곤한 삶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와인을 마시면서 얘기하는 건 교육적인 효과도 있다. 이 플라톤은 교육학자였거든요. 교육자였고 그래서 자기 제자를 키우고 그 다음에 그거의 교육론을 가지고 국가론을 가지고 새롭게 뭔가를 이상국가를 설립하려고 했는데 실패를 했잖아요. 이 플라톤이 와인의 긍정성을 굉장히 높게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와인의 신이 디오니소스인데요. 그리고 이 디오니소스와 관련된 슬픈 사랑 이야기가 우리한테 전해지죠. 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디오니소스는 메소포타미아 신이에요. 메소포타미아는 뒤에도 한번 말씀드리겠지만은 지나치게 맥주를 먹었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한국에 이렇게 발달해 있는데 21세기에 맥주가 몇 종류밖에 안 되거든요. 한국산 맥주. 이미 3000년 전에 메소포타미아는 여러분 어디입니까? 메조 소프난할 때 메조가 중간이고 포타가 강이고 미아가 땅이에요. 강 사이의 땅인데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땅이기 때문에 이건 지금은 이라크를 얘기하는데 야들은 보리를 생산하고 나면 이걸 거의 40% 이상을 맥주로 먹었어요. 그 당시에 3000년 전에 맥주 종류가 18종류였어요. 대단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맥주에 질려서 사실은 술 얘기로만 국한시키면 질려서 도망온 사람이 디오니소스인데 와서 새로운 술의 신이 되는데 이게 와인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도망온 신이었기 때문에 대접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그리스의 이카리아라는 지방에 가서 이카리오스라는 사람의 환대를 받아요. 굉장히 환대를 받고 이랬기 때문에 그 대가로 포도주를 생산하는 것과 포도주를 담그는 방법을 알려줬고 그래서 이 이카리오스가 자기 마을 사람들한테 이 술을 대접을 했죠. 근데 처음 먹어봤거든요. 포도주는 이게 와인은 좀 도수가 높잖아요. 이 맥주는 여러분 1도에서 4도밖에 안 되는데 이게 술 대용으로 먹었거든요. 그리고 맥주를 마시는 빵이라고 했어요. 뒤에도 나옵니다만은. 그런데 이걸 와인을 떡 먹고 나니까 선물이라 하고 줬는데 먹고 나니까 완전 취하고 정신이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을 마을 사람들이 이 가리오스를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디오니소스가 열을 받아갖고 그 마을 사람 전체가 이 술을 먹고 서로 미치게 해서 서로 죽이게 한 거예요. 완전히 몰살을 시켰어요. 그런데 나중에 사람들이 이게 술이라는 걸 알고 선물로 준 것을 알면서 이 디오니소스를 숭배하게 되면서 용서를 하게 되고 물론 그리스입니다만은 신화지요. 그리스 지역에 제대로 되는 게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올리브하고 포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걸 이제 먹어야 되니까 오래 보관을 못하니까 술로 만든 것이죠. 이거를 신화로 만든 것인데 그래서 이 디오니소스를 통해서 이제 그리스인들은 이 와인을 먹게 돼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이 와인도 처음부터 뭡니까? 민중들이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리스에서 누가 먹었는가? 디오니소스 신을 신앙하는 신도들이 먹었어요. 그런데 거기 첫 번째 그림 보시면은 이게 디오니소스, 이제 이게 주신인데 로마에서는 바쿠스라 했고 여기에서 바카스가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두 번째 그게 뭐예요? 이게 여러분들 미로 라비린토스입니다. 이 다이달로스란 그리스 신이 아무도 들어가면은 못 빠져나오는, 나중에 여기 지가 갇혀서 아들 이카루스하고 갇혀서 탈출을 워낙 복잡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 그림을 많이 담는다고 그림을 좀 작게 했는데 여기 컴퓨터에는 선명하게 나오는데 여기 여러분 자료에는 조금 희미하게 보이네요. 이 복잡해서 자기가 밀랍을 붙여서 날개를 만들어서 탈출했는데 이게 사람이 나니까 너무 좋아서 아들 이카루스가 높이 날게 되고 너무 높이 나는 거를 금지시켰는데도 태양에 날개가 녹아서 떨어 죽잖아요. 이게 라비린토스 미로거든요. 그런데 여기 미로의 세 번째 그림에 보면 이렇게 보면 뒤쪽에 보면 여기 보이십니까? 이게 우두인 신의 괴물, 이게 미노타우로스인데 이 괴물을 여기에 두고 옆에 있는 이게 테세우스예요. 아테네 왕자인데 이 아테네 시민들을 선남 선녀 7명씩 14명씩 여기에 인신제물을 바쳤어요. 못 나오니까 배가 고픈 미노타우로스가 여기 나와서 잡아먹었죠. 이제 학설사적으로는 1년, 8년, 9년설이 있는데 매년 했다. 여기에도 여러 학자들에 따라서 있습니다만 여러분한테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적국의 왕자 테세우스가 왔는데 아리아드네, 이제 크레타 섬의 미케네 왕실인데 공주고 우리나라로 치면 낙랑공주와 호동왕자처럼 적국의
왕자와 공주가 첫눈에 사랑을 하게 되죠. 그래 마지막 그림에 보면은 아드리아네가 이 미노타우로스를 죽일 수 있는 방법으로 이 미로를 이 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게 테세우스는 데미가시예요. 제우스와 민간인의 사이에서 난 반인 반신인데 데미가시였기 때문에 죽지 않죠. 그래서 미노타우로스 괴물은 죽일 수 있지만은 탈출을 못하기 때문에 여기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실타래를 이렇게 해서 바늘에 꼽아주지요. 그래서 쫙 풀고 들어가서 미노타우로스를 죽이고 이 실을 따라서 탈출을 합니다. 그 신들의 전쟁인강 뭐 영화에 보면은 거기에 보면 이 테세우스로 나오는 이 왕자가 여기 그 영화에는 여러분들 황소 가면을 썼죠. 그런데 여기 자기 발뒤꿈치 여기 발뒤꿈치 아킬레우스 건이라 하는데 아킬레우스와 관계되죠. 그 칼로 이렇게 흉터를 내어서 핏자국을 보고 따라 나오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화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신화 쪽에 따르면 이 실타래, 어떤 일이 잘 풀린다는 걸 얘기할 때는 실타래 설을 따르면 이 그림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둘이 그렇게 아버지를 어겨가면서 이 디오니소스를 도와줬는데 이 디오니소스가 이 아리아드네를 버려요. 그 테세우스가 버려요. 그런데 이 버려진 아리아드네 이 공주를 사랑했는 사람이 디오니소스인데 지극정성으로 사랑을 했거든요, 디오니소스가. 그래서 황금관을 만들어서 선물을 주고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끊임없이 구애를 했고 이렇게 해서 이 아리아드네가 마음의 문을 열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여자가 일찍 죽어요, 20몇 살에. 그래서 그 기념하기 위해서 이 선물했던 관을 하늘에 던지게 되는데 이게 북쪽 하늘에 뜨는 황금관, 이게 별자리예요. 그게 이 와인의 신 디오니소스와 관련된 그리스 신화입니다. 자, 이 정도로 얘기를 하죠. 이 그림하고 여러분들 잠시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여러분들 마유주, 이게 말젓이잖아요. 말젓을 가지고 술을 담궜는데 뭡니까? 쿠미스는 이게 터키어예요. 터키어로 쿠미스, 아이락, 이거는 몽골어로 마유주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야자술이란 토디도 있는데 이런 술들에 대한 이야기는 옆에 나오는 눈을 감은 것처럼 보이는 저 사람이 헤로도토스예요. 헤로도토스의 히스토리아이, 역사들이란 책, 옆에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 이 두 책에서 마유주, 이 헤로도토스가 어떻게 그러면은 이 동방의 사정을 알았는가? 동서양의 역사에 대해서 잡다하게 써놓았는데 스키타이족들이 마유주를 먹더라. 아주 오래됐어요, 이게 마유주. 말젓을 발효시킨 술은. 그 다음에 마르코 폴로에는 이 야자술 토디와 아이락, 마유주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깜짝 놀랄 정도로 맛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은 이 마르코 폴로의 동방구연문록은 자기가 직접 쓰지 않았다 라고 하고 대필했다고 뭘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은 그런 논란이 있지만은 여기 나오는 내용은 보고 들은 것을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믿을 수 있겠다. 뭐 그쯤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고대 문명과 술인데요. 맥주, 소마와 수라. 맥주는 뒤에도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일반인들이 평소에 먹던 거. 요거는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맥주예요. 이집트 맥주는 붉은색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맥주는 우리가 알고 있는 맥주색인데 나중에 맥주의 삽살한 맛, 이걸 넣으면 호흡을 넣어야 되는데 이거는 중세 와서 넣어요. 고대에는 그런 삽살한 맛은 없는 맥주입니다. 그 다음에 고대 인도의 술, 소마, 이거는 권력자들이 먹었고요. 수라는 이 곡식 찌꺼기라는 뜻인데 일반 대중이 먹었어요. 그래서 만우법전이라든가 베다에는 특히 만우법전, 고대 인도의 법전인데 막 지금 번역되어 있는 게 있는데 1000쪽이 넘어요. 여기에 보면은 이 술 찌꺼기라고 수라 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황주, 이거는 여러분들 중국 문명의 술이잖아요. 누를 황자. 근데 사실은 이게 중국에서 임금을 표현하는 색이 노란색인데 술 자체는 노랗기보다는 조금 붉은색을 띠는 황주입니다. 청주, 일본의 맑은 술인데 황주가 변질된 거예요. 그 다음 치차, 아메리카 옥수수 차인데 이게 술인데 차가 아니에요. 치차, CHICHA
CHA, 치차, 스페인어예요. 이거는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옥수수로 만든 그 차인데 굉장히 우리나라로 치면 색깔은 막걸리 색깔 비슷한 겁니다. 나중에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미 앞에 고대 때도 그렇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4대 문명, 5대 문명 때도 술과 굉장히 친숙하더라. 근데 왜 이게 제의식을 해야 되고 중국 같으면 황실에서 제사를 지내야 되고 그 다음에 일반인들은 어떤 슬프거나 즐거울 때 그리고 권력자들이 취기를 독점했기 때문에 술은 일찍부터 발전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맥주 얘기부터 할까요? 자, 맥주는 여러분들 뭘 좋아하시잖아요. 맥주는 액체로 된 빵이며 마시는 빵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곡물을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 발효시키는 거였고 이거를 물로 먹었죠. 그 아까 전에 그림에서 여러분 서두에 초콜릿 얘기를 많이 안 했는데 술과 관련 없기 때문에 초콜릿은 처음에는 액체로 먹었죠. 그래서 기독교에서 금식의 날이 있는데 뭡니까? 금식의 날 음식 대신에 물 마시는 거는 괜찮으니까 검은 액체를 먹었죠. 권력자들만 먹게 됩니다. 나중에 비권력자들이 이제 먹을 때 이 초콜릿을 고체로 만든 거예요. 자, 맥주는 그랬고, 우리가 맥주가 비어인데요. 라틴어로 비베르, 이 음료란 뜻인데 여기 어원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라틴어 여기에서 게르만어로 보에르라 하는데 이거는 보리를 발효시킨 음료란 뜻이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맥주, 비어가 나옵니다. 우리 한자로는 보리맥자에다 술주자 쓰기 때문에 이게 맥주로 우리나라의 사서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영조실록입니다. 뒤에 제가 표시를 해두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수메르, 이게 메소포타미아인데 이거를 발효를 시켜서 맥주를 만들었는데 닌카시라 해요. 입을 만족시켜주는 여신이거나 입을 채워주는 여신의 기술이다. 이 닌카시 신을 모시는 제단이 여러분들 우리가 이 수메르에 있는 그 찌구라트입니다. 찌구라트를 하잖아요. 찌구라트인데 이게 찌구라트가 4층짜리고 4, 5층짜리인데 높이는 39에서 40m쯤 되고 여기에 여신을 모시잖아요. 이 찌구라트 중에 한 개가 성서에 나오는 바벨탑입니다. 뭐 우리가 지금 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더 깊게는 못 들어갈 것 같네요. 닌카시예요. 자, 닌카시 여신은 이런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뭐 여러분들 그림들 보시면 되고 중간에 두 번째 그림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에서 두 번째 그림이 닌카시 모습이고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울러매고 있는 이게 여신인데 입을 즐겁게 해주고 입을 채워주는 여신이었고 곡식의 여신이었기 때문에 숭배의 대상이 되었어요. 지금 또 닌카시 오티스라는 맥주가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한번 사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자, 닌카시 여신에 대한 얘기고요. 잠깐씩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여기는 꽤 많은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메소포타미아인의 맥주 사랑,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나치게 맥주를 많이 먹었고 그래서 곡식을 너무나 소비를 많이 했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에 이리게이션 하잖아요. 관계 농업을 하기 때문에 관계 농업은 물을 이렇게 길게 끌어당기는 것인데 이게 물이 오면서 그다음 햇빛이 쬐게 되면 이게 염분이 생겨요.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황폐되게 됩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많이 우리가 자원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효율적으로 이용할 것인가는 이 맥주에도 담겨져 있어요. 처음에 그림이 저게 뭐예요? 지금 단지는 좀 작은데 저게 맥주통이에요. 사실은 저거보다 훨씬 더 큰 거를 집 입구에 이렇게 놔두고 맥주를 담아 놓고요. 식구가 4명이면 4명의 빨대가 있어요. 1도에서 4도이기 때문에 저거를 물처럼 마시고 밥 먹고 난 뒤에도 먹고요. 4도 정도 되면 많이 먹으면 취기가 오르는데 저게 메소포타미아인들의 맥주통이었고 빨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술을 빨대로 빨아먹으면 어때요? 엄청나게 빨리 취합니다. 이게 알코올이 서서히 스며들기 때문에 서서히 스며들면 안 취하는 것 같지만 뼛속 깊이 서서히 스며듭니다. 한번 드셔보십시오. 빨리 먹고 그냥 집에 가서 쉬는 게 낫지 빨대로 독주를 먹으면 금방 굉장히 취기가 잘 오릅니다. 중간에 그림 고개에 위에는 신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함무라비 왕이 뭘 받는 장면이고 밑에 돌이에요. 이게 함무라비 법전은 돌판에 새겨진 것인데 전문이 있고 282조로 되어 있는데 온갖 갖가지 종류가 있는데 맥주와 관련되는 걸 얘기해 놨어요. 여기에 보면은 중요한 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시간 때문에 우리가 50분씩 2번을 녹화를 하는데 벌써 첫 번째 시간이 다 되어 가네요. 자, 여기에는
맥주를 만들고 맥주집, 술집을 운영하는 사람은 여성이어야 된다. 여성의 권위가 굉장히 높았어요. 귀찮아서 남성들이 안 하는 게 아니라 발효할 수 있는 기술을 알고 있었던 게 여성인데, 그러면은 여성이 반드시 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술집에 여성이 세 가지인데, 첫 번째, 국가에 대해서 뭔가 모의를 하는 일을 얘기를 들으면 반드시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신고 안 하면 사형에 처했어요. 그 다음에 술이 취했다고 해서 술값을 어기게 되면은 처벌을 하는데, 이게 시죄법이에요. 죄를 물어서 살아나면 무죄고 죽으면 유죄예요. 웃기는 죄예요. 그게 물하고 불인데 주로 두 번째 걸리게 되면, 계산을 속이게 되면 강물에 던져요. 여러분 생각에 얕은 강물에 던지면 살아날 것이고 깊은 강물에 던지면 죽어나잖아요. 아니면 헤엄 못 치면 죽는 것인데, 그래서 살아나면 무죄였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신전을 담당하는 여성들을 여기에 술집에 들어오게 되면 화형에 처했어요. 술집 주인을. 뭐 이런 내용들이 적혀져 있고, 옆에는 여러분들 저게 사자잖아요. 사자를 죽이는 길가메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게 길가메시 서사시인데, 저기에는 맥주에 대한 이야기와 그 다음에 와인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여기에 길가메시와 그 친구가 엔키두인데요. 거인. 저놈은 맥주도 모르고 와인도 모르더라. 특히 맥주를 못 마시는 저런 놈은 미개인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와인도 사실은 그리스에서 먼저 만들었다고 하는데 많이 먹었겠죠. 이 와인에 대한 얘기도 여기에 길가메시 서사시에 등장해요. 현자 이야기를 하면서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길가메시 서사시는 하루 저녁에 다 읽을 수 있으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엔키두 얘기가 나오고, 현자, 우트나스핀 얘기죠. 그 사람 모든 지혜를 다 알고 있는데, 이거를 영생을 얻기 위해서 바닷속 깊숙한 곳에서 영생의 풀을 가지고 오는데, 이걸 뱀이 홀라당 먹어버려서 뱀이 허물을 벗게 되고 영생을 하게 되고, 인간은 유한적인 존재로 남게 된다. 이런 얘기가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행복이 무엇인지 뭐 기타 등등 많은 것을 담고 있는 내용이 길가메시 서사시입니다. 여기에 의외로 술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의 맥주비아, 물음표를 써놨는데, 이게 플라톤 제자잖아요. 와인을 굉장히 칭송했는데, 와인을 먹고는 술이 취하면 앞으로 넘어지지만은, 맥주를 먹고 취하면 뒤로 벌러덩 넘어진다. 이게 뒤로 넘어진다는 건 사람이 좋지 않은 것을 비유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것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맥주를 잘 못 먹은 것 같아요. 이 그리스에서는 보리 생산이 힘들었으니까 못 먹은 것에 대한 어떤,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것, 이런 것을 얘기한 것이 아닐까. 좋게 평가를 하면은, 정확히 왜 그렇게 평가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고요. 지금 두 라파엘의 작품을 당겨 놨죠. 그래서 이렇게 천장을 가리고 있는 사람이 플라톤이고, 지면을 이렇게 향하고 있는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여러분들 알렉산더의 스승이었죠. 자, 그 다음에 클레오파트라와 맥주인데, 클레오파트라의 실제 얼굴 중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게 여러분들 제 왼쪽에, 그렇게 미인입니까? 꼭 남성같이 생겼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그 엉터리 자료에 보면 클레오파트라 얼굴을 그리스인 함족이라고 흑인으로 해놨는데 아닙니다. 클레오파트라는 백인이었고, 그런데 이집트인들은 흑인인데 함족인데 왜 백인이냐? 그리스인이 건너가서 지배를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로제타석에 상형 문자로 기록을 하고, 밑에 자기들 언어 그리스로 해놨고, 이거를 나중에 풀면서 이집트학의 신기원이 밝혀지게 됩니다. 근데 거기 두 번째 나오는 사람 카이사르의 제자 안토니우스인데, 근데 이게 클레오파트라가 어떻게 이 두 그리스 장군을 꼬셨을까? 맥주를 했어요. 그 매개체가. 맥주를 먹으면서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은 그 매개체가 된 것은 맥주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술집에 가면은 오픈된 마인드여야 되고, 맥주를 마시면서 좋은 인연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중국의 술, 황주예요. 황주가 이게 이제 나중에 빠이주 하죠. 백주가 되면은 이제 증류주가 되는데, 그게 뭐로 만드는가? 소위 말하는 고량으로 만들면 고량주가 되고 뭐 이렇게 되는데, 처음에는 곡물주, 황주였습니다. 중국에 밀레라고 하는데, 피로 원료로 만드는 이 술을 만들었는데, 오래전부터 술을 먹었는데, 다른 나라처럼 은나라나 주나라
이 보면은 술잔 작자, 술잔으로 된 저 한자, 술잔 작자인데 이런 청동기가 출토돼요. 이거는 술을 먹었다는 걸 얘기하고, 그 다음에 주나라 때는 봉건제도를 시행하는데 그 각 봉건제후에게 후작, 백작, 자작 할 때 작자도 술작자거든요. 그래서 이 술의 잔의 아마 이걸 내렸겠죠. 그러면서 이걸 뭘로 만들었는가, 크기를 따라서 사람들의 어떤 높낮이를 정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인들도 꽤 오래 전부터 술을 먹였다. 시경에는 은나라 왕의 술과 도탄에 대한 이야기, 사기에도 은의 마지막 왕 주왕, 우리 주지육림의 왕으로 유명한데 거기에 대한 얘기, 호음, 술 좋아하는 얘기가 엄청나게 나와요. 여기에 경국지색과 주지육림, 나라를 기울일 만큼의 아름다운 여성과 못주자, 술주자, 못지자, 술을 아주 귀찮으니까 모처럼 해놓고 거기에 술을 부어서 배 타고 다니면서 술을 퍼먹고, 육림, 안주는 고기가 숲을 이루었는데 일반 민초들은 풀뿌리를 먹고 연명을 하죠. 그래서 이게 나라가 바뀌게 되는데 그게 이제 하, 은, 주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작은 요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경국지색의 주인공은 달기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중국 곡주는 황주예요. 황주는 달달한데요. 여러분 술 좋아하는 사람 많이 드시면 이거 머리 아파요. 우리가 중국 술 독주는 전국 백주, 빠이주인데 이거는 먹으면 뒤끝이 깨끗해요. 그런데 원래는 한두 잔 여러 사람이 헐값에 단기간에 많은 민중들이 짧은 시간에 한두 잔 먹고 취기를 느끼기 위해서 빠이주를 만들었는데, 증류주를 만들었는데, 지금은 곡주 이거는 몸에 좋은 건 안 먹고 빠이주 몸에 나쁜 거는 엄청나게 먹어야 되는 거죠. 뭔가 모르게 술에 대한 우리가 훈련이나 연습이 되어 있지 않다.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때하고 진시황제 때는 7, 800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진시황이 천하 통일을 하고 난 뒤에 봉선제, 하늘에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데 술을 올려야 되는데 황주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진시황제 때 별도의 이제 황주를 만들게 되는데 이게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고, 사오싱주 하죠. 소흥주로 합니다. 이게 회계지체하잖아요. 여기에는 이 중국의 황주와 관련되는 거는 회계산이죠. 회계산의 치욕인데 이게 오월동주,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오월동주와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뭐라 그러죠? 우리게 와신상담, 집신에 누워서 슬개 맛을 보면서 복수를 하는, 그지요? 월왕구천과 5월 부차 얘기 등도 전부 다 이 황주의 산지와 관련되는 회계산과 관련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관계상 조금 생략을 하겠습니다만은 황주와 중국의 역사 는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다. 춘추전국시대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태백과 관련되는데 이태백의 모습이죠. 아주 이게 월화 독작이죠. 굉장히 유명한 시를 썼는데 뭐 글자가 많은데요. 이게 사수 23권 중에 사수가 있는데 1수, 2수, 3수, 4수가 이렇게 있어요. 뭐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월화 독작 아니면 이태백 독작을 찾아도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요, 이태백과 관련해서 여기에 이수에 나오는데, 제가 여기 한자를 가져온 이유는 과연 이태백이 먹은 술과 중국의 술은 뭐가 있었을까인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왼쪽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요. 네 번째 줄 보시면 이문, 청비성, 청주예요. 청주는 이미 성인과 비교되는 것을 내가 들었고, 부도, 탁, 여, 현 이렇게 되어 있죠. 또다시 이 탁주는 현인과, 앞에는 성인이고요, 뒤에는 현자 혹은 현인과 비교되는 것을 들었는데 이미 내가 이걸 먹었는데, 그래서 현성, 즉 이식이라, 이 기음이라, 그죠? 이미 나는 현인과 성인을 모두 다 마셨는데 하필 그래서 신성을 구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시를 지으면서 이제 시를 남기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 아마 이 탁주되어 있는 것, 이것은 아마도 곡주일 것이고, 이 청으로 된 것, 이거는 아마도 증류주일 것이다. 빠이주. 벌써 이게
이슬람을 통해서 유럽과 중국으로 증류기가 들어오게 되고 증류를 해서 술을 먹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태백의 시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을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청주하고 치차를 한번 볼까요? 자, 청주하고 치차. 청주는 이게 일본 술인데요. 중국의 황주가 전래되는데 중국의 황주는 곡주인데 항아리에 담았거든요. 그래서 발효를 시켰는데 이 일본에서는 특히 대나무 술통, 나무 술통으로 이렇게 보존을 했고 숙성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맑게 되니까 그게 되고 이게 우리나라로 하면 정종인데 이거를 숙성시켜서 먹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청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치차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파냐인데 잉카의 뜻은 왕이란 뜻이에요. 왕의 제국인데 이 잉카 제국의 옥수수 술을 우리는 치차라 하는데 옥수수를 근데 좀 이게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먹지 않는데 옥수수 발효하는 거는 침을 섞었어요. 더럽지요. 그래서 이게 담당하는 여성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자, 이 치차는 태양신에게 바쳤고요. 이것은 이 수도나 지방이나 동일하게 시행이 되었고 이 아메리카, 이 멕시코 문명에서 이 치차는 굉장히 유행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만 더 하고 우리 쉽시다, 여러분들. 자, 잉카 제국의 치차인데 마추픽추의 모습이고 치차가 이렇게 생겼어요. 꼭 우리나라의 막걸리 모습 같은데 쌉싸름한 맛이 있고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증류주요. 증류주인데 이거는 앞에 8번까지는 뭐예요? 술을 마신다는 것의 의미와 그 다음에 곡주를 얘기했습니다. 발효주. 이번에는 두 번째 술인데 증류주예요. 자, 증류주인데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슬람 세계에서 증류기를 만들게 되고 이게 유럽과 중국으로 건너와요. 근데 이슬람 세계는 어떻게 해서 증류주를 만들었는가? 중국의 연금술, 도사들이 이게 오래 살려고 하는 그 연금술과 그 다음에 그리스의 연금술, 이 두 가지를 짬뽕시켜서 이제 증류기를 만들게 되고 증류주를 만들게 돼요. 증류는 말 그대로 알코올을 증류시켜서 똑똑똑똑 떨어지는 물을 모은 게 이게 증류주가 됩니다, 여러분들. 자, 세 번째 보시면은 종류인데요. 포도로 만든 증류주를 브랜디, 사과로 만든 증류주를 칼바도스, 그 다음에 곡물인데 곡물로 만든 증류주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위스키, 그 다음에 보드카, 그 다음에 감자로 만든 증류주가 아크바피트, 그 다음에 사탕수수로 만든 게 럼주, 그 다음에 멕시코의 용설란으로 만든 게 테킬라,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각각 나중에 조금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증류기 술은 술의 세계에서는 하나의 혁명이었어요. 그냥 발효만 시켜서 저장해서 먹다가 이거를 정말로 장기간으로 저장할 수 있고 더 이상 섞지도 않고 그야말로 취기를 더욱더 높일 수 있는 방법, 하나의 혁명이었습니다. 증류기를 아랍인들이 개발한 증류기 이름을 아람빅 이렇게 불렀어요. 아람빅. 자, 이 증류주는 이 이슬람인들이 만든 증류주를 아락 이렇게 하고 아람빅에서 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름이 비슷해요. 아락. 대추 야자로 만든 이슬람의 증류주를 아락이라 했습니다. 지금도 있죠. 자, 그 다음에 그런데 이 이슬람에서는 꾸란에서는 술을 먹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은 이게 꾸란의 모습이고 밖에 우리나라 말로 서진 이 꾸란의 모습입니다. 그래 도박과 점, 우상 숭배, 술을 사탄의 일이다 하고 강력하게 금지시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슬람 국가 중에 술, 독주, 정말로 독주가 제일 낮은 게 45도예요. 투르크족, 터키는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슬람 국가인데 거기 세 번째 그림 있죠. 이게 라키예요. 라키인데 터키의 전통주, 명주예요. 엄청나게 높습니다. 이게 도수가 70도 이상이죠. 이거는 많이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옆에 터키의 국부인데 이 국부조차도 이 뭡니까? 이 라키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애호 뭐 이런 것들을 버리지 못하게 됩니다. 꾸란에서는 이슬람에서는 엄격하게 술을 금지하고 있었지만 인류의 오래된 역사와 함께한 이 술을
금지시키지는 못했다. 특히 그 술이 라키인데 우리 한국인들하고 터키인들은 굉장히 친밀 관계가 있고 이래서 이 지역에 가면 라키 술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라키 술을 마실 수가 있는데 독주니까 조금 천천히 그리고 소량을 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드카예요. 보드카는 정말로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보다에서 생겼어. 보다는 러시아어로 물이란 뜻인데 물에서 생겨난 애칭인데 물 액체를 의미해요. 다른 술은 색깔도 있고 그 다음에 냄새가 나잖아요. 그런데 이 보드카는 무색무취예요. 술, 알코올에서 증류를 하면서 불순물을 싹 다 제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 보드카는 많이 먹으면 정말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러시아인들이 보드카가 보통 이것도 70도쯤 되는데 알렉산더 2세가 이 보드카의 도수를 40에서 45도로 낮췄어요. 지나치게 너무 많이 먹고 사람들이 탈이 나니까. 그랬는데 이 추운 지역에 사니까 보드카를 좋아하는데 이 보드카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 러시아 사람들이 부산 지역에 많은데 부산 지역에 온 사람들이 처음에 소주를 물처럼 먹거든요. 1년간. 안 채요. 그런데 술에는 장사가 없거든요. 1년 지나고 나면은 맥주를 우리보다, 소주를 우리보다 더 못 먹어요. 우리는 그래도 텀을 두고 먹잖아요. 이 사람들은 보드카 먹다가 맥주 먹으니까, 소주 먹으니까 안 채니까 물처럼 마셨어요. 말 그대로. 근데 1년 지나면 우리보다 소주를 잘 못 먹는다. 이게 보드카예요. 그래서 옆에는 러시아 혁명, 1917년 러시아 혁명의 레닌인데, 레닌에 의해서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게 되고 사회주의 국가로 탈바꿈하잖아요. 그런데 이 보드카가 세계적인 술이 된 거는 이 레닌 때문이에요. 이게 그러면 러시아 혁명을 하면서 이 보드카가 지나치게 독주고 이러니까 이걸 금주를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이 러시아 혁명에 반대한 백인들이 유럽으로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가면서 이 보드카의 제조법을 가지고 갔고 그래서 유럽에서 이 보드카를 만들어서 퍼뜨리게 되는데 전 세계에 다 퍼뜨리게 돼요. 좀 아이러니한 일이 일어납니다. 보드카와 그 러시아 혁명과의 연계성입니다. 자, 브랜디와 위스키인데요. 브랜디와 위스키 얘기를 조금 하고 여러분들 조금 쉽시다. 자, 브랜디. 여기 그림을 여러분 자세히 보면 저기 하얀 점이 보이시죠? 하얀 점이 보이는데 저게 이슬람 국가예요. 저기서 러시아로 가면 보드카가 되고 이쪽 동쪽으로 오면은 뭡니까? 빠이주, 백주가 되고 소주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저 아프리카 북부와 유럽으로 가게 되면은 리큐르주가 되고 럼주가 되고 저쪽에 가면 위스키가 되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독주인 브랜디와 위스키는 왜 생겼는가? 여러분 지금 여기 손이 까맣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흑사병이거든요. 패스트는 쥐벼룩에 감염된 쥐에 의해서 이게 생기는 병인데 몽골인들이 초원의 길을 통해서 유럽에 전파하게 되고 유럽인들이 이 패스트에 걸려서 죽게 되죠. 패스트에 걸려서 죽은 인구가 2억 명쯤 됩니다. 지금 기록에. 그런데 몇 번에 걸쳐서 오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로 굉장히 고생을 하는데 이 현대판 흑사병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만약에 지금 몇 천만 명이 감염을 되었고 지금 죽은 숫자는 조금 뭐 적닥하면은 어폐가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는 지금 400명이 넘어갔는데 이렇게 마스크 개념이라든가 의료 시설이 안 돼 있으면 아마 수백만 명이 죽었을 거예요. 아니면 수천만 명. 여러분들 그 1917년에 스페인 독감으로 5천만 명이 죽었는데 이 흑사병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게 대처할 방식이 없거든요. 죽고 나면은 사람의 시신이 검게 변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브랜디와 위스키, 이건 독주가 이 병의 치료제로 처음에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일반인들까지, 일단 그런데 이게 아픈 사람은 이 흑사병에는 빈자와 가난한 자, 권력자와 무권력자의 차이가 없었습니다만은 역시 가난한 자들에게 재난이 더 많이 빨리 닥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흑사병에 걸린 사람들을 이들에게 입을 벌려서 몇 방울 넣게 되고 이러면서 치료제로 처음에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중세 때 중류기가 이제 이슬람을 통해서 넘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증류를 할 수 있게 돼요. 옆에 마지막에 그림은 영국의 국왕 헨리 2세인데 그러면 유럽에서 최초로 증류주를 먹은 나라가 어디냐? 기네스북으로 유명한
그리고 흑맥주로 유명한 기네스사가 있는 아일랜드입니다. 근데 여기 헨리 2세는 영국의 왕인데 잉글랜드 왕인데 아일랜드를 지배하러 또 갔거든요. 갔는데 이놈들이 뭔가 모르는 아주 쌉싸름 맛에 그리고 향도 좋은 그 술을 먹는데 이게 브랜디 내지는 위스키였습니다. 그래서 헨리 2세의 기록에 따르면은 아일랜드인들은 이 중세 때 왕이거든요. 이미 독주를 증류주를 먹고 있었다. 이거를 알 수가 있어. 자, 앞에는 브랜디와 위스키 얘기를 조금 했고요. 자, 이번에는 스카치인데요. 스코틀랜드인데 스카 쪽 하잖아요. 이게 스카치에서 왔는데 여러분 이 영국의 역사인데요. 여러분 보시면 위에 왼쪽에 첫 번째 맨 위에 있는 게 유니온 잭인데 그냥 십자가를 웅쳐 놓은 거죠. 어떤 십자가를 웅쳤는가? 그 이름은 빼더라도 뭐 성 앤드류, 성 조지, 성 패트릭인데 저기 파란색 바탕에 흰색 대각선으로 된 게 스코틀랜드기고요. 여기에 잉글랜드기는 붉은색으로 열십자, 아일랜드 북아일랜드잖아요. 얼스타 6개 주 이렇게 가로로 가로가 아니고 미안합니다. 대각선으로 빨갛게 된 거 아일랜드기인데 요걸 합하면은 유니온 잭이에요. 이 유니온 잭을 상징하는 인물이 존 불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배가 이렇게 좀 볼록하게 키 나만하고요. 이렇게 딱 서 있고 메꼬 모자 딱 쓰고 이렇게 탁 지팡이 짚고 있는 친구 있잖아요. 이게 존 불이거든요. 황소 불. 이게 19세기 영국을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우리가 미국을 상징하는 인물이 엉클 샘이잖아요. 샘. 샘 아저씨인데 그렇듯이 요게 영국의 국기인데 이제 중간에 여러분 보시면은 영국인데요. 웨일즈하고 잉글랜드는 친밀감이 있고요. 위에 스코틀랜드는 전혀 달라요. 그리고 아일랜드는 이게 우리하고 기시감이 있는 역사를 갖고 있는데 우리도 일본의 지배를 받았는데 남북이 분단되어 있고 영국의 지배를 받았는데 아일랜드는 남북이 분단되어 있으면서 북쪽은 여전히 영국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이게 북아일랜드인데요. 그런데 밑에 잉글랜드가 화살 표시, 저기 색깔 표시된 황색으로 여러분들 지금 요게 스크린상에는 좀 희미하게 나옵니다. 그림이. 근데 여기 컴퓨터는 선명해요. 여러분들 좀 미안하게 생각을 하는데 주황색으로 된 이 스코틀랜드의 그림을 보면은 이 잉글랜드하고 전혀 달랐거든요. 이게 술과도 관련되는데 이게 스카치 이거를 이제 스코틀랜드 스카치를 얘기하는데 대메가 합니다. 메가를 가지고 스코틀랜드인들이 우리가 안동 소주 만들듯이 집집마다 우리가 제사 지내는 방법이나 막걸리 걸러내는 방법이 집집마다 다르듯이 스코틀랜드는 왕보다도 족장들을 그 명을 따랐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스코틀랜드의 스카치 나오는 거 몇백만 원이라도 직접 집에 가서 한 잔 얻어먹는 거 그게 최고의 맛이에요. 지금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것은 브랜드화된 브랜디잖아요. 그런데 팔지 않는 정말로 자기 식구들이 먹으려고 만든 스카치는 진짜로 맛있어요. 저는 영국사를 전공하는데 스코틀랜드에 가서 한국에서 왔는데 한 잔 달라 그러면 탁 이렇게 해서 주는데요. 그거는 뭐 100만 원짜리 스카치보다도 더 맛있는 술이에요. 그런데 지금의 브랜드화된 브랜디, 스카치가 나오는 것은 잉글랜드가 스코틀랜드를 지배하면서 1707년 이후에 메가세를 엄청나게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5배나 올라가니까 이게 세금이. 그래서 술을 안 만든다 하고 몰래 집에서 스코틀랜드식으로 전통주를 만들게 되는데 이게 세계적인 명주가 되는데 이게 스코틀랜드 스카치입니다. 그래서 이게 싱글 몰트냐 그리고 스모키 증류를 하는데 단 한 개의 증류기에서 그것만 증류했는가 몰트 원 몰트 그리고 싱글 몰트를 하고 거기에다가 스모키 오크통에 저장하는데 불 냄새를 나게 하는가 안 나게 하는가 여기에 따라서 고저가로 나눠지는데 위스키나 스카치 중에 싱글 몰트에다가 스모키된 술이 정말로 맛있습니다. 그거는 사실은 면세점에 가면 비싸지도 않는데 한두 잔씩 매일 이게 원샷 하잖아요. 우리가 심장마비로 쓰러지는 것도 원샷인데 독주 한 잔 먹는 것도 원샷인데 건강에 정말로 좋습니다. 그렇게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상하게 당금주 이런 거는 좋은데
많이 안 먹고 한두 잔 먹고 머리 아프다고 그러면서 독주 이것은 엄청나게 먹어요. 처음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술 먹는 방식을 잘못되었다. 방식을 바꿔야 된다. 뭐 이쯤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술이 전 세계 술 중에서 이제 혼성주, 짬뽕하는 술인데 증류주를 짬뽕했는 거예요. 리큐어류인데 리큐어 이렇게 하잖아요. 액체 보석 이렇게 불려집니다. 자, 이것은 이탈리아에서 프랑스로 건너가고 프랑스에서 유행을 시키는데 여러분 알고 있는 꼬냑이잖아요. 옆에 여러분 왼쪽에 첫 번째 그림이 이게 메디치 가문인데요. 메디치 가문에 있고 메디치 가문과 친했던 세 명의 교황, 두 번째 칸부터 잘라서 교황이고 밑에는 메디치 가문이 후원했던 르네상스 시대의 슈퍼스타즈 미켈란젤로, 보티첼로, 도나텔로. 여러분 이 도나텔로는 미켈란젤로의 스승이에요. 여러분들 일본의 영화 뭐 이런 얘기 할 시간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닌자 거북이 웃기죠. 그 닌자 거북이 이름이 도나텔로,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그 다음에 그 빅3의 마지막에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한 명이 누구예요? 그 3대 거장 이름하고 도나텔로거든요. 갑자기 한 명이 떠오르지 않노? 라파엘로, 그 다음에 미켈란젤로, 그 다음에 레오나르도,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도나텔로인데 도나텔로는 조각가인데 미켈란젤로의 스승이었어요. 닌자 거북이죠. 아주 특이한 영화입니다. 근데 요 세 사람을 메디치 가문에서 후원을 했는데 근데 중간에 나오는 게 그게 뭐냐 하면 메디치 가문의 문장인데 중간에 동그랗게 된 거 그건 뭐예요? 이게 여러분들 향신료예요. 후추 나다를 이렇게 박아 놨거든요. 그리고 이 메디치 가문이 부자 된 것은 금융 가문으로도 유명한데 후추 때문이에요. 그 약이지요, 약. 후추도 약으로 썼는데 이게 유럽의 부자를 속담으로 후추자루라 해요. 우린 돈자루라 하지 않고. 근데 이 후추를 하도 비싸서 알갱이로 팔았는데 저걸 문양을 썼는데 그런데 그러면 이게 후추 가문의 메디치 가문하고 술 뭔가 관계 있는가? 약이었거든요. 약 가문이었어. 약 상인이었고 유럽 전체를 지배했거든요. 그런데 그 약 중에 하나가 술이었어요. 근데 여기에 요 14세기에서 16세기는 이탈리아가 최고의 문명 국가인데 여기에서 영국하고 프랑스로 이제 수입을 하는데 특히 술은 이탈리아에서 프랑스로 수입돼요. 증류주가. 그게 메디치 가문의 딸인데 까뜨린 드 메디시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메디치 가문의 공주예요. 이 여자가 앙리 프랑스의 왕비로 가요. 앙리 2세. 앙리 2세로 가면서 이탈리아 자기 집안에 있던 모든 음식과 식재료, 그 서빙하는 방법과 음식 방법을 그대로 다 가지고 들어가거든요. 이게 앙리 2세 때부터 프랑스, 우리가 세계 3대 음식 하면은 중국, 이탈리아, 프랑스인데 프랑스의 전체 요리부터 시작해서 끝 디저트 하잖아요. 달달한 거 먹는 거. 이게 굳어지게 된 게 메디치 가문이거든요. 그런데 메디치 가문이 건너갈 때 약의 일환으로서 증류주를 가지고 갔는데 이게 증류를 가지고 가니까 이탈리아도 와인, 포도주를 많이 먹는데 프랑스도 포도가 생산되는데 지방이 다르거든요. 이게 여러분들 포도주는 반드시 그 지방 이름을 따는데 그것은 오래 보관을 못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따라서 포도 맛이 다르기 때문에 포도주 맛이 달라요. 반드시 지방 이름을 따게 돼요. 그런데 이게 철로가 생기면은 이제 먼 데까지 가는데 달달한 포도주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보르도 지방 이게 1급 와인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 와인을 먹는 것은 그 지역의 산물과 문화와 역사를 먹는 거였거든요. 왜요? 멀리 못 가거든요. 포도는 금방 썩어요. 그렇기 때문에 술을 만들어야 되고 증류하지 않으면 또 썩거든요. 아니면 식초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메디치 가문의 공주가 앙리 2세의 왕비가 되면서 리큐어, 혼합주가 드디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게 최고의 술, 꼬냑 지방에서 만들어진 꼬냑. 우리 꼬냑은 5등급인데 우리나라에 드는 건 3등급 이하밖에 안 들어요. 이게 꼬냑 1등급은 정말로 맛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한번 볼까요? 이제 그 얘기는 그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동양의 이제 우리 소주인데 아락과 소주. 이 서아시아의 아락, 한국과 일본의 소주인데 이게 증류주지요. 중국의 빠이주, 백주인데 우리가 얘기한 꼬량주, 그지요. 그 다음에 몽골의 아라키주인데 이거 현재 아이라크라 해서 지금 또 먹고 있어요. 빠이주, 아이라크,
우리나라의 소주, 뭐 사실은 일본의 청주고 한국은 소주죠. 안동 소주 유명합니다. 집집마다 맛이 다 달라요. 다만 여러분들이 먹을 수 있는 안동 소주는 브랜드화된 안동 소주예요. 딱 천편일률적이죠. 집집마다 그 주부의 손맛이 들어간, 그리고 열을 어느 정도로 강도에 따라서 하는가, 어느 정도로 익었는가, 덜 익었는가 하는가, 완전히 익었는 걸로 하는가에 따라서 맛이 다르잖아요. 근데 안동 소주 맛을 어제 먹었는 거하고 오늘 먹었는 게 가게마다 다르면 안 되니까 맛을 인류적으로 맞춰 놨거든요. 이 브랜드화된 것은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아락주와 소주는 징기스칸과 관련됩니다. 그러면서 이 몽골족이 이제 우리나라로 쳐들어오게 되는데, 몽골인들의 주둔지를 중심으로 개성, 안동, 제주도, 이 깨끗한 몽고정이라 하잖아요. 몽고 간장도 있지만은 이 깨끗한 술에다가 이걸 증류를 시켜서 소주를 만들게 되는데, 그게 안동 소주예요. 물론 이제 그러면은 제가 이제 한국의 자료도, 한국의 술과 되는 자료는 잘 없어요. 찾아보니까 꽤 오래됐어요. 오래됐는데 이거는 또 다른 문제여서 그냥 한두 쪽으로 뒤에 압축해서 제가 정리는 해뒀습니다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한국 술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뭐 신화가 전부 술과 연결되고, 뭐 화백의 유화가 겁탈을 당하는데 이 술 때문이에요. 아주 웃기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 삼국지 위지 동의전의 그 부여전에 보면은 모저 날이 저물어 남녀 군치하여 희 음주 가무하니 기속이 심음이라. 해가 저물었는데 남녀가 모여서 술을 먹고 춤추고 노래하니 그 풍속이 심히 음탕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술을 꽤 오래 전에 먹은 것 같아요. 뭐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전체 세계사 술을 다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일단 전체부터 지금 역으로 우리나라로 들어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주 마음이 좀 급하네요. 3, 40분밖에 안 남아서. 자, 이제 11번째인데 대항해 시대. 여기는 엄청난 얘기들이 들어있는데 이것만 별도로 얘기를 해도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맥주가 엄청나게 큰 역할을 했어요. 왜요? 우리는 지금 여러분 제 여기 탁자 앞에 물통이 있는데 오래 보관할 수 있거든요. 이 물은. 그런데 물은 이게 흐르지 않으면 무조건 섞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물을 보관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보리를 이게 발효를 시켜서 술로 만들었는데, 술이 떨어지게 되면 이 대항해 시대는 오래 가잖아요. 몇 달을 가거든요. 이게 술이 떨어지게 되면은 바닷물을 못 먹으니까 거기에 정착하게 돼요. 이게 미국 역사의 시작이에요. 정말로 아이러니합니다. 영국인들이 왜 플리머스 항구에 가면 매사추세츠 준대요. 이렇게 되면 거기에 한 요방보다는 작죠. 여기에 1620이라는 돌이 있는데 왜 거기에 처음에 시작했을까? 맥주가 떨어져서 그래요. 이 대항해 시대는 엄청나게 이게 배도 부르고 물 역할을 했고요. 그 다음 이거하고 먹을 수 있는 게 오래 보관할 수 있는 거는 뭐밖에 없어요. 말린 포, 대구, 코드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대구는 우리가 지금 제가 여기 촬영하고 있는 게 이 지역이 경북대학교인데 여러분들 지금 대구에 사시잖아요. 제가 대구를 가지고 특강을 한번 했는데, 대구 큰 대자에 언덕구자에다가 큰 대자에 입구자, 큰 대자에 입구자가 대구인데 그것과 관련해서 대구탕 얘기를 좀 했죠. 대구가 없어지게 되면은 이게 바다의 수자원의 그 생태계가 무너지게 되고 삶의 방식이 무너지게 돼요. 엄청나게 잡아먹는 거예요. 우리가 노가리 푼다 하는데 명태알이나 대구알은 수십만 마리를 낳는데 새끼를 많이 낳는 걸 노가리라 하잖아요. 노가리 푼다고 하는데 그 중에 일부만 살거든요. 근데 대구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자라면 몇 메타도 되는데, 우리가 뭡니까 대구탕 먹는 건 한 요만큼 되나? 그러고 또 영국인들이 먹는 그거 대구 구이, 그죠? 피쉬앤칩스, 그게 대구인데 그건 한 요만큼 되죠. 플랑크톤에서부터 큰 것까지 다 잡아먹는 거죠. 대구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대구포를 떠서 맥주와 같이 먹었거든요. 대구포는 그냥 뜨면 물에 그냥 이렇게 액체만 묻히면은 불어나니까 그걸 뜯어 먹었어요. 맥주가 정말로 큰 역할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음료수 대신으로 또 먹을 수 있는 게 와인인데, 와인은 고급 권력층이 먹었어요. 맥주는 일반 사람들이 먹고, 선원들도, 일반인들은 맥주를 먹고 와인을 먹는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권력층에 먹었어요. 그런데 오래 가잖아요.
그런데 배는 덥잖아요. 더운 배 창고에서 이 와인을 뒀는데 차곡차곡 재놨겠죠. 맥주하고. 이게 숙성이 된 거죠. 그런데 이걸 냄새를 맡아보고 열어보니까 정말로 특이한 맛에 특이한 냄새가 나거든요. 우리가 원숭이 술처럼 이 와인, 숙성된 와인은 정말로 아이러니하게도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게 에스파냐의 쉐리주예요. 정말로 유명한 술이거든요. 쉐리주. 에스파니아인들은 출항을 할 때 주로 세비야 여기에서 출항을 하는데 그것과 쉐리주의 연관성은 아직까지도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원이 몇 가지 있어요. 쉐리주. 자, 쉐리주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쉐리주 지금 반드시 노란 불그스름한 색인가? 아닙니다. 저기 가운데 술잔처럼 노란 것도 있어요. 아주 대항해 시대 때 자연히 숙성된 와인 쉐리주입니다. 쉐리주 여러분 한번 맛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쉐리주가 어느 정도로 맛있는가? 윌리엄 셰익스피어인데 대표적인 30몇 편의 그 희곡을 남겼잖아요. 그 중에 헨리 4세가 있는데 여기에 헨리 4세가 자기의 생각이겠죠. 헨리 4세가 내 인생 전체와 이 쉐리주를 맞바꿀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글자가 잔잔해서 지금 여기 있는데 자료가 여기는 지금 작은 글씨라도 보이는데 여기는 희미하게 보입니다. 좀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데킬라. 우리나라는 그냥 데킬라 하는데 데킬라는 여러분들 이게 뭐예요? 먹는 방법이 특이하죠. 데킬라는 여러분 옆에 그림은 에르난데스잖아요. 잉카 문명을 정벌한 사람인데 단 300명이 가서 몇 천만 명의 이 제국을 어떻게 멸망시켰을까? 천년두입니다. 병으로 멸망시켰는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이유도 병 때문인데 이제 이 에르난데스 코르테스는 뭡니까? 이 천년두를 퍼뜨렸어요. 그 자기들이 덮고 자는 이 천년두 균이 있는 이불과 담요를 선물이랍시고 줬죠. 이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천년두 접종을 안 했기 때문에 걸렸다 하면 죽었죠. 그래서 소심한 복수를 했는데 매독으로 복수를 했어요. 유럽 전역에 매독이 퍼집니다. 거기에 대한 전염병과 음식 병에 대한 얘기도 아주 드라마틱하죠. 이런 역사를 전부 다 총칭해서 it의 역사라 합니다. 그것의 역사. 원래는 sing인데 the kind of sing 아마 어떤 유행하는 것, 어떤 것 이런 뜻이거든요. sing의 역사예요. 그 중에 한 개가 이 데킬라인데요. 중간에는 지금 먹는 모습인데 저게 뭐예요? 레몬즙이거든요. 레몬이나 딴 것 하는 저건 쌉싸름하거든요. 요거를 딱 요렇게 줘요. 소금하고 같이 주는데 침이 넘어갑니다. 딱 요렇게 여기 끼워 갖고요. 저거를 데킬라를 마시기 전에 짜요. 입에 짜 넣거든요. 워낙 독하기 때문에 쌉싸름한 맛을 먼저 먹고 데킬라를 마시고 난 뒤에 요 위에 소금을 얹어 갖고 혀로 싹 핥아 먹어요. 소금을 먹거나 아니면은 짜서 먹고 난 뒤에 소금을 넣고 난 뒤에 짭짤한 맛하고 같이 데킬라를 먹거나. 이 멕시코인들 데킬라 한두 잔밖에 안 먹거든요. 이거는 정말로 많이 먹으면 안 되는 술이에요. 보드카하고는. 데킬라가 그래서 유명합니다. 혹시나 궁금한 사람은 저 책 데킬라 이야기 자세히 땡겨서 보면은 저자하고 이게 보입니다. 한번 찾아서 여러분 한번 읽어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좀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할 얘기가 꽤 많이 남았어요. 데킬라 찍으실래요? 자, 자, 그 다음에요. 자, 아크바비트. 아크바비트인데, 이거는 이제 북유럽인들이 먹는 증류주예요. 아크바비트는 이게 우리가 아쿠아 하잖아요. 라틴어에서 왔는데, 아쿠아, 물엘과 바비트는 이게 살아있는 이런 거, 이게 생명수예요. 이게 북유럽 사람들, 이게 지금 이 사람들은 바이킹인데요. 바이킹인들은 추운 지역에서 대항해를 오래 하기 때문에 독주를 먹었는데 이들의 북유럽의 유명한 독주 아크바비트입니다. 생명수예요. 생명수. 진짜로 생명수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라틴어에서 왔어요. 우리가 아쿠아맨 하잖아요. 영화. 아틀란티스를 그거를 배경으로 한 물이잖아요. 물. 자, 그 다음에 메이플라워와 맥주. 아까 전에 그 얘기를 했어요. 메이플라워를 타고 플리머스 항구에 도착했는데 맥주가 떨어졌고요. 이 메이플라워 밑에서 이제 메이플라워 서약을 하는데 미국 정치의 시작입니다. 이게 1620년이었고
딱 맥주가 떨어져서 여기에 도착했는데 앞바다에 가니까 대구가 벌쩍벌쩍 뛰거든요. 자기들이 봤던 아주 희한한 모습이었거든. 아, 그런데 대구가 자기들 눈앞에서 뛰는 거예요. 이게 케이프 코드예요. 코드 케이프. 코드가 대구거든요. 그래서 아, 여기서 우리가 살면은 살만하겠다. 이렇게 해서 살아서 앞에도 라이커 버진 할 때 처녀진데 엘리자베스 1세가 처녀의 왕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식민지로 바쳤는데 버지니아잖아요. 그런데 이게 성공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영국의 그 물론 종교는 상세하게는 다릅니다만은 기독교잖아요. 성공회지만은 미국의 이 기독교를 피해서 성공회를 피해서 미국에 간 친구들은 퓨리탄 청교도인데 이 와스프자 하잖아. 화이트 앵글로 섹슨 프로테스탄트 백인이면서 그 다음에 앵글로 섹슨족의 후예이면서 프로테스탄트 청교도거든요. 근데 이들이 가서 처음에 죽으니까 인디언들이 옥수수 씹는 법하고 저장하는 법하고 재배하는 법을 가르쳐 줬거든요. 살아남았잖아요. 살아남아서 이들이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제를 지냈어요. 이 인디언들을 초대해서 너 살아남게 해줘서 고맙다 하고 추수 감사제를 지냈거든요. 이게 지금 땡스 기빙 데이로 발전한 거예요. 처음부터 신에게 감사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메이플라워호, 맥주, 그 다음에 미국 역사의 시작, 물론 여기에는 좀 어폐가 있죠. 인디언과 흑인은 어떻게 하는가. 삼자를 결합해야 되는데 그건 또 다른 문제고, 그 다음에 좀 전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땡스 기빙 데이의 기원,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새로 살펴봐야 되고 교과서 내용도 좀 바뀌어야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에 럼주인데요. 여기에는 참 많은 얘기가 들어있어요. 럼주. 사탕수수 찌꺼기로 만들잖아요. 독주거든요. 참 맛있습니다.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여기에는 정말로 어마어마한 얘기가 들어있거든요. 위에 고기 파란색으로 된 게 이게 사탕수수인데 이거 위에 잘라내고요. 사탕수수 밑에 대궁이를 자르면은 저기에 회색 빛깔의 진액이 나와요. 저거를 끓이면 노랗게 되거든요. 이게 노랑 설탕이거든요. 이거를 만드는데 설탕을 만들잖아요. 옆에 이쪽 편의 끝에 여러분들 보시기에 오른쪽 끝에 위에 보면 이게 설탕 공장이에요. 전부 다 흑인들이 일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탕수수 럼주를 만들고 나면 그 찌꺼기, 사탕수수 이 찌꺼기로 만든 게 술이 럼주예요. 그러면 이게 그림이 이게 도대체 뭐냐? 그러면은 이 사탕수수는 단기간에 대규모 인원이 투입되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뭐예요? 진액이 흘러서 다 땅에 떨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많은 인구가 필요했고 노동력이 많이 들어야 되고 힘이 드니까 노예 무역을 해요. 밑에 노예 무역을 하는데 가운데 밑에 그림을 보면 노예선의 모습이 안에 노예들을 저런 식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한 사람은 머리를 이렇게 한 사람은 다리를 이렇게 해서 쇠사슬로 묶어놓고 대소변을 누워서 하게 하고 그 위에 그냥 대소변 보면요 물을 부어서 씻어내렸어요. 그럼 밑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저게 다 머리하고 발을 이렇게 나눠놨다 하더라도 그게 들어가거든요. 3분의 2 이상이 죽어요. 죽으면은 이게 바다에 버려요. 버리고 난 뒤에 이거를 노예는 물건처럼 샀거든요. 그거를 손실되었다고 하고 청구를 해서 돈을 또 받았어요. 그래서 이들 노예 무역을 하고 노예를 통해서 이 사탕수수를 키우고요. 사탕수수를 키워서 설탕을 만들고 설탕 찌꺼기를 가지고 럼주를 만들었어요. 그래 여러분 오른쪽 끝에 밑에 이게 럼주와 럼통이에요. 드럼통인데 그나마 위에 고기는 저건 뭐냐? 저게 대구입니다. 그럼 대구는 뭘 하느냐? 이게 노예 노동을 하는데 노예를 데리고 올 때 노예를 먹이는 그 포를 떴고 그 다음에 일할 때 노예들한테 먹였어요. 이게 이런 뭐라 그럴까요? 어떤 살인적인 고리 이런 게 있었고 여기에 그림이 한 장 더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뉴 잉글랜드 산업혁명 이게 들어가야 돼요. 이게 삼자가 꽉 막 이게 시계의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 한가운데 있었던 게 술이에요. 사탕수수. 그래서 이 럼주는 정말로 슬픈 미국의 역사, 노예 무역사, 그리고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술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런데 그러면 넬슨 제도과 이거는 뭔 관계가 있는가? 그런데 이거를 여러분들 이제 당밀과 관계되잖아요. 사탕수수, 설탕을 만들고 술을 만들려면. 그런데 이거를 금지를 시켜요. 수입을 1807년에.
그래서 나중에 이것과 관련해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전체 전쟁을 나폴레옹 전쟁이라 하는데 그 나폴레옹 전쟁에서 해전에서 최종적으로 승리한 사람이 넬슨이에요. 옆에 그림 있죠. 넬슨 제독인데 넬슨 제독이 우리나라의 이순신과 비교되는데 팔이 한쪽 잘리고 눈도 다치고 전사하잖아요. 물론 이제 넬슨은 유부녀와 사랑했기 때문에 불륜이죠. 저는 그 사랑이라고 하지 않겠는데 분명히 두 사람이 배우자가 있는데 관계를 가지면 이건 불륜이잖아요. 근데 넬슨에 대해서는 유독 사랑이라 하는데 과연 그런 말을 쓸 수 있을까? 이게 우리가 역사를 하는데 죽은 자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거든요. 오히려 살아있는 옆에 사람을 두려워하고 배워야 되고 죽은 자에 대해서는 공과를 평가해서 업적을 평가해서 그걸 뛰어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쨌거나 건너뛰고요. 넬슨이 죽었는데 이제 배를 타고 오려면 영국까지 오려면 오래 걸리잖아요. 그 옆에 그럼 럼통이 뭐예요? 럼주 오크통인데 저기에 시신을 넣었어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럼주가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시신이 온전하게 오게 되는데 저기 위에 제가 보기에는 오른쪽 위인데 여러분들 저게 뭡니까? 런던에 있는 세인트 폴 아마 바울로잖아요. 피터 아마 베드로고 세인트 폴 대성당인데 런던에 있어요. 저기에 지금 안치되어 있어요. 넬슨 제독이 완전히 이거 럼주 통에 들어와서 시신이 온전히 보존되어 있는 넬슨 제독인데 영국에서는 슈퍼 영웅이거든요. 그런데 맨 밑에 그림 보면 이 사람을 깐 사람이 있어요. 영국의 이게 이제 잉카 쇼니바레라는 사람, 잉카 쇼니바레. 아프리카 출신의 그 미술가인데 대학교 때 열 때문인가 하여튼 정확히 열 때문이지 병 때문인데 지금 다쳐서 하반신이 불구가 됐어요.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데 이 사람이 근대 문명 그리고 영국 제국주의 문명을 통째로 부정을 해요. 그래서 이 넬슨 제독을 아주 조롱하기 위해서 유리병으로 된 그 넬슨 병 안에 넬슨의 배와 그 동상을 넣고 전시를 하고 그리고 위에 이 사람의 특징은 머리가 없어요. 물론 옷하고 이런 거는 또 다른 방식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옷 이것도 가짜라는 거죠. 영국의 제국 근대 문명 전체가 가짜다. 그리고 그랬는데 사람이 우리가 눈이 있고 입이 있는 건 눈으로 정확히 보라는 것이고 입이 있으면 말하라는 것인데 그걸 진실을 얘기 안 하고 못 보기 때문에 그게 필요 없다. 사람의 머리를 날렸어요. 머리를 날리고 예술을 하는데 알록달록한 옷은 뭐냐? 이게 이런 이제 영국에서 수출한 비단 겸 이런 옷감인데 이게 원래는 아프리카 원주민 거라고 했는데 나중에 이게 잉카 쇼니바레가 공부를 하면서 알아보니까 아닌 거라. 영국인들이 이거를 팔아먹으려고 구라를 친 거예요. 거짓말을. 그래서 이게 통째로 근대 문명 자체를 부정하는데 이 사람의 작품이 잉카 쇼니바레고 이 작품의 특징은 목이 없어요. 아니면 목이 있거나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수그리고 있고 여기에 엄청난 짐을 올려놓은 그런 형태로 전부 다 예술을 하게 되는데 음악과 미술을 접목시키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오페라 이런 데는 백인 여성만 주인공이 나오는데 흑인을 등장시키고 그 흑인도 뚱뚱한 여성을 등장시키는 완전히 파격을 보여주는 예술 작가인데 이게 잉카 쇼니바레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 사람이 정면으로 깐 사람이 넬슨 제독이에요. 아시겠죠? 자, 넬슨과 럼주는 이런 관련이 있습니다. 자, 한번 넘어가 볼까요? 진, 꼬냑, 그리고 샴페인인데 네덜란드는 전 세계를 17세기에 지배를 했고 바다의 마부라 불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맥주와 와인 이거를 많이 싣고 다녔는데 기간이 오래 다니니까 부패하잖아요. 이 부패하지 않는 술을 만드는데 이게 라거예요. 좀 더 오랫동안 갈 수 있도록 라거 비어를 만들게 되고 그 다음에 이들이 이제 와인에다가 열을 가하게 되는데 이게 브랜디예요. 그 중에 제일 유명한 게 진이고 프랑스에서 이제 유행하게 된 거는 꼬냑이죠. 꼬냑. 자, 프랑스의 꼬냑 지방에서 만들어진 게 꼬냑입니다. 이게 꼬냑 지방이 어떻고 포도주의 그 맛은 어떻고 이런 건 다 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루이 14세 시기에 이 브랜디 서민의 술이었습니다. 그나마 루이 14세 시기에 궁중에서는 뭘 먹었는가? 와인을 먹었어요. 와인. 그래서 서민의 술이었기 때문에 이게 나쁜 술이었기 때문에 그냥
병으로도 안 팔고요. 몇 킬로그램에 얼마 이렇게 무게로 팔았어요. 이런 대접을 받았는 술인데 19세기에는 돈 있는 사람의 술로, 지금 20세기에, 지금 현재 우리 21세기에는 이게 브랜드 이거는 정말로 뭐 몇십만 원 하고 비싼 거는 몇백만 원을 하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는데 몇 년 산 이렇게 해서 30년 산 뭐 이렇게 해서, 그죠? 우리는 지금 그렇게 비싼 술을 먹고 있습니다. 사실은 몸에 좋은 거는 곡주인데, 발효주. 자, 그 다음에 맨 밑에는 여러분 사람 이름입니다. 프랑스 사람. 동 페리뇽과 샴페인인데 이게 발포주예요. 이 사람이 뭡니까? 겨울에 이게 포도주를 창고에 저장을 해뒀는데 추우니까 이게 얼어서 터졌어요. 너무나 아깝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병을 들어갖고 혀로 핥았거든. 정말로 상큼한 맛이 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얘기를 했는가 하면 하늘의 별을 마시는 맛이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발포주라 하는데 이게 샴페인이 돼요. 전혀 뜻밖의 술을 발견합니다. 샴페인은 정말로 고급주고 항상 우리가 뭔 축하주를 할 때 발포주잖아요. 그죠? 뽀글뽀글 그걸 하는 걸 안에 가둬 놓은 거잖아요. 흔들어 갖고 빵 터뜨리잖아요. 그죠? 이게 샴페인입니다. 그래서 좀 생략을 하고 샴페인과 관련 있는 사람, 두 사람만 얘기하면은 마리 앙뚜아네트.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는데 대중을 상대로 빵을 달라, 바게트잖아요. 긴 빵, 겉은 딱딱하지만 안은 몰랑몰랑한 바게트를 달라고 했는데, 야, 너 그 바게트 없으면 케이크나 먹지. 케이크는 정말로 달콤하고 이거는 취기도 그렇고요. 달달한 거는 권력자들이 먹는 빵이었어요. 아무것도 현실을 잘 몰랐다는 얘기를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이 마리 앙뚜아네트가 정말로 샴페인을 좋아했어요. 거의 음용을 했는데, 마리 앙뚜아네트는 여자친구가 많았어요. 정부가 많았는 게 아니고 여자친구가 많았는데 여자친구 뒤에 누가 있어요? 그들의 오빠들과 그들의 정부가 있었거든요. 돈이 전부 다 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모자라니까 루이 16세가 세금 좀 내라 하고 삼부회를 소집했는데 귀족들이 거부하면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요. 정말로 아이러니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 마릴린 monroe잖아요. 매일 아침 샴페인을 마셨대요. 마릴린 monroe는 피부 미용 때문인지 모르지만은 마릴린 monroe입니다. 그죠? 굉장히 유명하죠. 뭐 조 디마지오 프로야구 선수와의 썸씽, 뭐 기타 등등. 자, 지인과 명예혁명인데 이게 명예혁명이 일어났을 때 이 사람은 제임스 2세의 사위, 네덜란드 총독입니다. 윌리엄 3세인데 여러분 윌리엄이 우리가 여러분들 빌럼인데 영어로는 이게 오란예공이죠. O-R-A-N-J-E 이게 네덜란드어로 오란예인데 이거를 영어로 쓰면 오렌지잖아요. 여러분들 네덜란드 군단 피겨스케이트는 아니면 축구 네덜란드 군단은 오렌지색 옷을 입잖아요. 유럽의 모든 가문은 가문의 문장과 색이 있어요. 아주리 군단 이탈리아 파란색 아주리. 그 다음에 이 오란예는 오렌지색인데 가문의 그 색을 상징하는데 여기에 빌럼 총독, 윌리엄 총독이 영국으로 건너와요. 명예혁명 때, 그 제임스 2세 때 의회에서 좀 쳐들어와 주시오 하니까 그 사위니까 자기의 아버지잖아요. 아내의 아버지니까 여보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 기도를 하고 난 뒤에 쳐들어가는 거죠. 뜻대로 하소서 하니까 2만 명을 데리고 가는데 제임스 2세가 도망을 가요. 이 사람이 가지고 들어온 게 네덜란드 술, 진을 가지고 왔는데 명예혁명의 술이었습니다. 근데 명예혁명 때 그러면 영국인들은 술을 뭐 먹었는가 딱 두 표로 나누었는데 와인파하고 맥주파. 와인을 먹는 쪽은 왕당파였어요. 왕당파. 그 다음에 맥주를 먹는 쪽은 의회파였어요. 딱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윌리엄 진을 들고 와서 너희들 나에게 충성을 하려면 이 술을 먹어라. 술을 먹였거든요. 독주인데. 그 옆에 그림은 윌리엄 호가스라는 사람이 쓴 진 뒷골목이라는 그림인데요. 자세히 여러분 보이십니까? 여기에 엄마가 어린애를 안고 있는데 밥도 주지 않고 가슴을 헤치고 있고 어린애가 떨어져 죽는데 술 취해서 있어요. 옆에 모습도 다 그래요. 정말로 지인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술이 취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인과 명예혁명, 이 윌리엄 3세의 술이었고 이 지인은 그래서 이 네덜란드 지인과 이 영국의 지인을 구분하기 위해서 런던 진 이런 상호가 붙게 되고 지금 또 그 술을 팔고 있습니다. 자, 버번 위스키 유명하잖아요. 옆에 그림은 첫 번째 그림은 미국 독립혁명이고 조지 워싱턴과 토마스 제퍼슨 1대 3대 대통령인데 뭐 제퍼슨은 유명하죠. 앞에 중간에 그림이 조지 워싱턴인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뭔가 모르게 좀
안 맞죠? 언밸런스하게. 입을 요렇게 다물고 있잖아요. 여러분, 요렇게. 요렇게. 조지 워싱턴은 이빨이 안 좋았고, 지금처럼 치과 기술이 안 좋아서 입에 막 냄새가 났어요. 그래서 이빨을 빼고 코끼리 상하로 이빨을 해 넣었는데, 그 냄새가 많이 났기 때문에 입을 항상 저렇게 다물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 1대 3대 대통령이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증류주업자입니다. 술을 만드는 집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위스키를 만들었고, 그러면 하필이면 왜 버번이냐? 부르봉이잖아요. 미국이 독립혁명할 때 부르봉 왕조, 프랑스가 적극적으로 도와줬거든요. 그래서 그 이름을 따서 버번, 영어로 쓰면 버번 위스키. 미국의 위스키 중에 제일 유명한 게 버번 위스키예요. 아시겠죠? 이런 미국의 위스키는 독립혁명과 1대 3대 대통령 그리고 부르봉 왕조와도 관련이 있다. 여러분 뉴욕에 가면 자유의 여신상 선물해 준 것도 부르봉 왕조예요. 프랑스가 선물을 해줬어요. 자, 그 다음에 와인은 술을, 이게 이제 보르도 지방인데 와인 포도밭인데요. 옆에 그림은 당동하고 이제 로베스피에르잖아요. 이게 지롱드 지방인 이 당 이름을 따게 되는데, 지명의 이름을 따서 당 이름을 땄고, 이 지롱드 당이 프랑스 혁명을 이제 이끌어 가잖아요. 나중에 물론 지롱드 당을 이기는 게 자코베행 당이고, 자코베행 당의 당수가 로베스피에르가 되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길로틴, 칼이 이렇게, 칼 모양이 이렇게 되어서 목을 치는 단두대를 설치하게 되고, 이 단두대에서 죽어나간 사람이 4만 명이에요. 자유평등 박애를 부르짖었지만은 그것과 다른 사람들은 혁명의 역방향으로 가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 이 와인은 지롱도당과 관련되고 프랑스 혁명과도 굉장히 깊숙하게 술이 들어와 있다.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바는 뭐예요? 여러분들 미국의 서부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 지금은 이제 바텐더 이런 게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게 되는데, 술집이 있는데 위에 이렇게 틀면은 밑에 유리잔으로 받아 먹을 수 있고, 여러분 긴 테이블에다가 돈을 넣고 쫙 던지면은 이게 바텐더가 이걸 부어주잖아요. 그 당시 이름은 바텐더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술을 먹고 나니까 이게 독주니까 생각나거든요. 엉금엉금 기어가서 이렇게 몰래 빼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공짜로 못 먹게 바를 설치했어요. 우리가 바리스타 하기도 하는데, 이게 변호사, 로열이잖아요. 이 바를 이렇게 설치해 놓고, 지금 좀 그림에 보면 저게 바잖아요. 그러면 텐더는 뭐예요? 지키는 사람이고. 그래서 바텐더가 있고 바가 있는 이런 술집. 여기에 증류주를 팔아요. 그런데 지금은 여기에 단독 증류주보다도 이제 소위 말하는 칵테일을 많이 팔게 되고 뭐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저온살균. 이게 이제 파스테라이즈 하잖아요. 우유도 그렇고, 이제 파스텔인데, 와인을 저온살균에 살균하면은, 이 와인은 이제 포도주인데 이거를 살균을 해야 오래 가잖아요. 안 썩고. 그런데 고온에 하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이걸 해버리면은 똑똑똑똑 떨어져야 되는데, 이건 오래 걸리고 그다음 독주가 되거든요. 그건 저온살균은 향긋한 맛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도 이게 독주도 안 되거든요. 이게 얼마예요? 55도예요. 저온인데 그 저온이 0도 이런 게 아니고요. 55도에서 살균을 하는데, 파스테르가 이거를 정말로 잘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 저온 살균은 파스테르의 어떤 업적이다. 그 다음에 보르도르가 1급 와인이 되게 되는데, 보르도르산 프랑스 와인이 전 세계 최고 와인이에요. 요거는 프랑스의 황제 나폴레옹의 조카 루이 나폴레옹인데, 나폴레옹 3세가 되잖아요. 이 사람이 영국의 국왕 빅토리아 여왕에게 우리 지역에 정말로 좋은 와인이 있는데 한번 먹어보시오 하고 접대를 해요. 그런데 이게 과거에는 불가능했어요. 왜요? 거리가 멀었거든요. 그런데 뭡니까? 철로가 생기면서부터 급속하게 갈 수 있었고, 상하지 않고 이거를 대접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후부터 전 세계적으로 보르도는 1급 와인으로 호평을 받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고흐와 압생트. 압생트는 여러분들 이게 제가 술 모양을 안 가져왔는데 초록색이에요. 여기는 지금 초록색이 없는데 파란색의 술인데 75도가 넘기 때문에, 너무 독하기 때문에 그냥 먹으면 안 되고 여기에 물을 타요. 물을 타면은 하얗게 또 변해요. 진짜로 희한한 술입니다. 이게 고흐의 술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많은 글자들이 있고 이런데 시간 관계상 조금 생략을 하겠는데, 다만 고흐는 이 압생트라는 초록색 술을 먹고 정신을
망치게 됩니다. 그래서 5번째 보시면은 초상화를 많이 남겼는데 귀도 자르게 되고 정신병원에도 가게 되고 결국 자살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술에 취한 고흐가 그랬기 때문에 밤의 풍경을 많이 그렸는데 주로 이제 밤에 보니까 밤에 별이 빛나는 밤에 여러분들 팝송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 뭐라 그럴까요? 야경을 많이 그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고흐에게 배울 것 딱 한 개가 있는데 맨 밑에입니다.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제가 만약에 여러분한테 역사가 무엇이냐 이런 건 모든 걸 녹여서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의 철학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어떤 것을 상상하는 것하고 실제 하는 것 사이에 엄격한 이런 철벽이 있는데 그 벽을 뚫는 것이다. 근데 그 벽을 한순간에 뚫는 것이 아니고 서서히 뚫어가는 것이다. 라고 그림을 그린다는 것에 의미를 부여를 했습니다. 이 정도로 하죠. 고흐 하면 압생트 술입니다. 그래서 고흐의 작품 자화상, 별이 빛나는 밤에 해바라기 주로 야경이라도 어떤 그림이든 간에 노란색을 집어넣었고 노란색은 인상주의를 상징합니다. 압생트와 관련되는 수많은 예술가 내지는 유명인들이 있어요. 모파상 밑으로 위에서부터 저쪽 왼쪽에서부터 모파상, 그 다음에 고갱, 고흐가 존경했던, 그 다음에 모네, 그 다음에 무의를 그린 드가,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피카소, 해밍웨이입니다. 이런 사람들도 압생트를 마시고 취하거나 인생을 망치거나 고흐만큼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압생트는 전 세계적으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금지가 돼요. 근데 지금 압생트를 먹을 수 있어요. 다만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금주가 된 술이 이 압생트입니다. 자, 10분 내로 마치겠습니다. 자, 저질의 술인데 이 술이 유행을 하게 되는데 이 술이 위스키인데 미국 술, 사자의 소변, 사자의 오줌이라 불리는 독주예요. 여러분, 저 누구입니까? 이 대부의 갓파들이죠. 중간에 대부의 집안 알 카포네입니다. 알 카포네고 1920년이 미국의 세기인데 그때 술을 금지시켰어. 그래서 술을 못 먹었기 때문에 대신 들어오게 된 게 커피예요. 커피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합니다. 그 커피에 대한 얘기, 술과 커피에 대한 얘기가 연결고리가 있어요. 그랬는데 유일하게 술을 팔았어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술을 만들어도 먹었는 거예요. 왜요? 대놓고 나쁜 술이다 얘기를 못 했거든요. 그게 사자의 오줌이었어요. 그래서 그 술을 만드는 게 대부 집안이었고 엄청난 부자가 돼요. 그래서 1920년대에 어마어마하게 부자가 되는 게 이 이탈리아에서 건너온 뒷골목 갱스타들이었고 이거를 주제로 만든 영화가 대부였습니다. 1, 2, 3탄. 원래는 속편이 아무리 잘 만들어도 속편은 성공 못한다고 했는데 2편, 3편도 원편 못지않게 잘 만들어진 영화가 갓파더예요. 대부. 요건 누구예요? 프랭클린 루즈벨트인데 야, 여러분 금주를 시켜놔도 술을 계속 먹고 저질의 술을 먹으니까 금주법을 풀었어요. 그러고부터 고급주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아주 뭐라 그럴까요? 부자가 된 집안이 있었다. 그게 영화의 한 장면이 됩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다 왔습니다. 칵테일인데 지금 우리가 혼성주 하잖아요. 미국이 다양한 특성의 중에 하나가 다양한 인구로 이루어져 있고 그 인구들이 각각의 좋아하는 술을 섞어 먹는 거죠. 그럼 칵테일의 기원이 뭘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개는 어떤 형식으로든 간에 코크테일이잖아요. 수탉의 꽁지 이것과 관련된다는 거예요. 저었을 때 수탉의 꼬리로 저었던 술을 잔에 그걸 꼽았던 아니면은 그 수탉을 상징하는 그 왕당파에 그 술을 훔쳐서 먹었던 아니면 같이 먹었던 어떻든 간에 수탉의 꼬리와 관련되는 게 칵테일이에요. 그런데 이 칵테일은 혼성주고 여러 거를 섞었다는 의미고 미국이 최고의 선두국가입니다. 자, 스피디한 사회였고 따뜻한 술보다는 원래 알코올은 찬성분이기 때문에 알코올은 술은 알자지라 하는 것처럼 뭡니까? 아랍어의 접두사 알에다가 더에다가 콜은 분말가루거든요. 분말가루를 이게 숙성을 시키거나 아니면 증류를 시킨 게 술이에요. 그런데 이건 따뜻하게 해야 되거든요. 이게 알코올은 찹기 때문에 따뜻하게 해서 먹어야 돼요. 원래 술을 잘 먹는 게 우리 한국하고 일본인데 일본은 거의
이제 일본 술을 대표적인 게 사케인데 여름에는 병이 이렇게 뚫어져서 얼음을 넣어서 차게 먹는 사케도 있지만은 주로 일본 술은 따뜻하게 해서 먹어요. 여러분들 실제로 술을 어떻게 먹는가? 종류는 여러분이 알아서 드실 때 어떤 타입인가에 따라서 그 자리가 어떤가에 따라서 앞에 몇 개 얘기를 했죠.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이 알아서 드시면 되는데 찬 성분이기 때문에 따뜻하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독주, 소주 이런 거를 뭡니까? 사르르 몰듯이 해가 먹고 그 다음에 독주에다가 이게 너무 독하다고 거기에 얼음까지 또 섞어서 먹죠. 참 좋지 않는 방식입니다. 간이 엄청나게 상하는 겁니다. 그런데 빨리 먹어야 되고 그리고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먹는 것과 시간과 자본주의가 연계되어 있는데 그렇게 서울하고 부산하고 빨리 갔는데 왜 시간이 없을까? 밥 먹을 시간도 없고 술도 마찬가지예요. 빨리 먹어야 되니까 따뜻한 것보다 콜드 칵테일이 유행하게 되고 탁 서서 그냥 한 잔 착 먹고 그죠. 그리고 오래 보관하잖아요. 냉장고 들어가면은 이 칵테일이 증류주하고 칵테일이 제격이에요. 그리고 글로벌 세계의 글로벌한 어떤 모습으로 다가온 게 칵테일이고 이 칵테일 중에 여러분 드셔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맨하튼과 마티니는 이렇게 해서 우동 모자 꼽아주는 이렇게 있잖아요. 그 빨간색인데 그게 블러디 메리인데 피의 메리 영국의 여왕 이름인데 신교도 많이 죽인 여왕 이름을 딴 거예요. 맨하튼과 마티니가 있는데 비싸지 않으니까 한 잔 3, 4천 원. 요즘 내가 칵테일을 먹어본 지 오래돼서 3천 원인가 4천 원 할 때 먹어봤어요. 자, 요 그림은 이렇습니다. 칵테일 종류고 여기에 맨하튼과 마틴인데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어동모자는 없지만은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 술인데 다 돼갑니다. 5분 안에 마칠게요. 소주, 우리나라 술은 소주인데 전통적으로 이제 옛날부터 먹었는 거는 발효주고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몽골과 관계 있다. 맥주, 보리맥자에 술주자 쓰는 건 영조실록에 처음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보리와 관계되는 모미주는 그보다 일찍 먹었다고 나오는데 모미입니다. 이게 모미주라고 쳐보시면은 맥주의 의미를 담은 술입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의 이 술 제조법이나 이게 법과 관련돼서 술은 뭐냐? 알코올 1도 이상의 음료를 술이라 해요. 그럼 1도에서 70 몇 도까지 다. 안동소주는 45도 정도인데 거기에서 자꾸 증류를 해서 다운시키면은 이제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는 술을 관혼상제의 그 일환으로 그리고 일상에서 여러 이유로 노동주도 마찬가지고 먹었는데 양면성이 있다. 백약의 최고다. 그리고 광약이다. 미치광이 술이다. 우리가 절제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삼국지 위지동이전에 보면은 참 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발효식품을 잘 만든다. 이렇게 돼 있고 주몽신화도 술과 관계됩니다. 시간 관계상 해모수하고 유아부인이 결합을 해서 애를 낳는데 이게 주몽이잖아요. 뭐 주몽은 이제 해주몽이냐 고주몽이냐. 주몽은 활 관역을 맞추는 잘 쏘는 사람인데 고는 벨이란 뜻이 있죠. 매우 잘 쏘는 사람이다. 아니다. 성시다. 뭐 고대사의 논쟁거리의 하나입니다. 이것도 재미있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뭐 이런 건 술과 관련되는 얘기 제가 찾아봤는데 오늘은 얘기를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책만 제가 소개를 시키면 삼국사기, 우리나라의 제민요술, 엄청나게 많은 술 얘기가 있어요. 고려도경. 고려도경에는 술이 세 종류가 등장하는데 청주, 탁주, 예주. 예주는 뭐냐? 이게 술을 먹어도 예의를 갖춘다는 거. 이게 도수가 낮은 술을 얘기합니다. 별도의 술이 아니고요. 근데 그게 무슨 술인 줄은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아마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슬쩍 넘어왔어요. 제가 청주, 탁주, 예주가 있어요. 한림별곡과 이규보의 시에도 술에 대한 얘기가 잔뜩 나옵니다. 여러분들 조선시대에 들어오면 이제 누룩을 가지고 만드는 방법이나 뭐 이런 게 다양하게 나와요. 사시 참요초라는 책,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음식 디미방, 정림 살림 경제, 그리고 실록 이런 데 술과 관련되는 이 내용, 에피소드, 인물 참 많이 나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근대의 술, 우리나라인데 중국의 소주가 들어오고 일본의 탁주와 청주가 들어오게 됩니다. 1900년도에 우리가 만든 맥주 말고 외국의 맥주가 수입이 되고요. 현대에 들어오게 되면 술은 살이 부족해서 1964년부터 살막걸리가 금주되고 약주가 금지돼요. 이후에 살로 지금 뭘 만드는 게 해제되게 됩니다. 뭐 구체적인 내용이나 종류 이런 거는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소주는 1962년부터는 작곡으로만 만들게 되었는데 지금 우리나라 소주는 현재는 당밀과 고구마로 만들어요.
그 다음에 막걸리하고 약주도 만드는데 이때는 술로 못 만들다가 살로 못 만들다가 지금은 살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사용자 뭐 알림이 떴네요. 빨리 끝내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서 우리나라 술은 전국의 유명 민속주, 이게 다 있어. 이강주, 무슨 주 있죠. 전라도, 경상도 쫙 해가 있는데 굉장히 드라마틱한 얘기가 있어요. 좀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미안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결론은 얘기해야 안 되겠어요, 여러분들. 술의 이중성을 얘기했는데 술은 먹되 취기와는 항상 반대로 깨어 있음을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삶의 방식의 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 얘기만 하고 마칠까 합니다. 셰익스피어, 술의 나쁜 면이죠. 오 신이여, 인간들은 자신의 정신을 빼앗아 가려는 적들을 입안에 부어넣고 있다. 입안에 부어넣고 있나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밑에는 영화 감독입니다. 60년대, 70년대 영화 감독인데 특히 영국의 누굽니까? 가수 존 레논 팀 뭐지요? 그 팀들에게 영향을 준 영화 감독인데 모든 병은 금지에서 비롯된다. 금지는 미신에서 유래했을 뿐이다. 먹으라는 거죠. 어떤 것이든 간에. 하지만은 한도를 지키면서 먹으라. 뭐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2시간에 걸쳐서 술 얘기를 했는데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이 술의 문화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중성을 생각하시고 그러면서 술을 적당히 드시면은 재미와 그리고 건강을 동시에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잡다한 얘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